안녕하세요. 였지만 더 문지치고 추구하는 덕후들의 채널 액다의 전입니다. 액다의 입문자를 위한 반지의 제왕 세계관 설명에 실마릴리온도 끝나고 반지의 제왕 세계관도 다 끝났는데 호빗도 끝나고 개별 소설이 좀 남아있고 좀 디테일한 이야기들이 있죠. 베렌과 루시엔입니다. 첫 번째로 개별 소설이 있어요. 실마릴리온의 세계관을 담당하고 있지만 베렌과 루시엔, 후린의 아이들 그리고 곤돌린의 몰락이 있다. 그래서 이 구직구직한 이야기고 꽤나 그 단독 그 개별 이야기가 꽤나 재미있기 때문에 이거 설명해도 꽤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둠의 제왕 사우론이 족밥 시절에는 어떻게 개 털렸는가, 얼마나 악랄했는가, 어떻게 악이 자라났는가 그런 이야기가 꽤나 재미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알파 메일과 알파 피메일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조금 꼴 받을 수도 있다. 소설이 최근에 나왔죠. 아르테에서 세 권이 있죠. 베렌과 루시엔, 후린의 아이들 그리고 곤돌린의 몰락. 그렇게 세 권이 있는데 후린의 아이들은 옛날에 나왔는데 베렌과 루시엔 그리고 곤돌린의 몰락은 안 나왔습니다. 왜 그러느냐? 뭐 판매량 문제도 있겠지만 그 문제가 좀 있는 게 실마릴리온의 모든 내용이 다 포함됩니다. 실마릴리온의 모든 내용이 포함되는데 후린의 아이들은 하나의 그냥 소설책의 내용이에요. 근데 베렌과 루시엔이라던가 곤돌린의 몰락은 아무것도 모르는 뉴비들이 그냥 보면은 굉장히 당황하게 되는 책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톨킨 교수가 살아있을 때 나왔던 책들은 호빗이랑 반지의 제왕 3부작입니다. 실마릴리온이라던가 그 외의 반지의 제왕 세계관은 그 아들인 크리스토퍼 톨킨이 만들기 위해 써놨던 원고를 정리해갖고 출판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톨킨 사후에 출간이 된 건데 실마릴리온 정도는 톨킨이 어느 정도 뼈대를 잡아놨는데 그 외에 짜잘한 것들 있죠. 베렌과 루시엔이라던가 곤돌린의 몰락이라던가 아니면은 후린의 아이들 이런 거는 톨킨이 짜잘짜잘하게 메모 남겨놓은 거 아니면 원고에 초고밖에 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아들인 크리스토퍼 톨킨이 모아갖고는 정리를 한 게 실마릴리온이고 실마릴리온도 원래 긴 내용인데 크리스토퍼 톨킨이 확실한 정보만으로도 추려나갖고는 그렇게 해놨단 말이죠. 자, 크리스토퍼 톨킨이 원고를 정리한 게 실마릴리온과 베렌과 루시엔, 후린의 아이들 그리고 곤돌린의 몰락이죠. 베렌과 루시엔을 별 생각 없이 가운데 땅 최고의 러브스토리라고 별 생각 없이 구매하신 뉴비분들은 굉장히 당황하시게 될 겁니다. 굉장히. 왜? 이거는 하나의 완결된 이야기가 아니라 크리스토퍼 톨킨이 아버지의 원고를 집어넣고 거기다가 자신의 해석을 넣은 책입니다. 그래서 베렌과 루시엔의 초안과 그리고 베렌과 루시안의 중간 과정, 그 베렌과 루시안의 그 톨킨 교수가 최종적으로 만들었던 그 완성에 대한 초고가 담겨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야기가 여러 가지 바리에이션이 있습니다. 베렌이라는 인물이 사실은 원래 인간인데 초안에서는 인간 왕자이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원래는 여기에 사우론이 등장하는데 사우론 대신 웬 고양이 악마가 등장하기도 하고 아니면 사우론 대신 수라는 녀석이 등장하기도 하고 막 그럽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크리스토퍼 톨킨, 아들 톨킨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베렌과 루시엔은 완성형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실마릴리온이라던가 뭔가 배경 지식이 있는 상태로 이 책을 보고선 이러한 과정을 거쳤구나 라고선 일종의 메이킹북이라던가 서사시 아니면은 문학 해설집이라고 봐야지 이거를 하나의 완성된 소설 무슨 로맨스 이야기 아니면 역사서라고 생각하고 읽으시면은 굉장히 당황하고 실망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나 실마릴리온도 그렇습니다. 실마릴리온 가운데 땅의 성경 역사서라고 딱 읽는데 보면은 고유 명사라던가 고유 이름이 아주 넘쳐 흐릅니다. 처음에 뭐 발라들, 천사들에 대해서 세상의 창조 때 온갖 천사들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발라라 그랬다가 아이누라 그랬다가 아이누 중에 또 마이아라는 애들이 있다가 막 그러고 누구의 아들 누구의 아들 누구 그리고 이름도 다 비슷해. 켈레고름, 켈레브림보르, 쿠르핀, 쿠르니모 뭐 이름이 그리고 뭐 미나스트리스가 한 3000년 전에도 있었는데 3000년 후에 요정이 만든 게 아니라 또 다른 미나스트리스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온갖 고유명사가 넘쳐나고 온갖 인물들이 넘쳐나기 때문에 실마릴리온부터 입구 뺀찌당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호빗 그 다음에 반지의 제왕 읽으시고 그 다음에 유튜브로 실마릴리온에 관련된 거 좀 찾아서 보시고 그 다음에 실마릴리온에 나오는 영웅들이라던가 주요 고유명사들에 대해서 특히 지명 같은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이해가 된 상태에서 실마릴리온이라는 책을 여러 번 정독을 하셔야 된다. 실마릴리온이라는 책을 여러 번 읽으신 다음에 대충 지명이라던가 왕국이라던가 명칭 같은 게 익숙해지면 그 다음에 베렌과 루시엔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확히 말해서 곤돌린의 몰락이라던가 베렌과 루시엔 같은 경우에는 굳이 이 책 읽으실 필요가 없다. 실마릴리온의 자세한 이야기가 다 나와 있다.
이 책에는 여러 가지 판본이 있다는 설명만 나와 있지 베렌과 루시엔의 이야기 하나만 딱 꽂혀갖고는 실바릴레온 읽지도 않고서 베렌과 루시엔 읽으시면 이게 뭔 개소리야 씨발 이렇게 될 가능성이 꽤나 높습니다. 그래서 주의하셔야 된다. 실바릴레온 먼저 읽으시고 실바릴레온에 대해서 이해가 끝났으면 그 다음에 베렌과 루시엔 소설로 넘어가셔야 한다. 자, 그래서 베렌과 루시엔은 톨킨의 아들인 크리스토퍼 톨킨이 그 이야기를 정리한 거고요. 자, 베렌과 루시엔은 자켓딸 이야기로 유명하죠. 자켓딸. 톨킨 교수. 오른쪽이 젊은 시절의 톨킨 교수고요. 왼쪽이 이디스 톨킨입니다. 톨킨의 와이프예요. 둘이 굉장히 어렸을 때 만났고 이제 이것도 소설에서 나오는데 톨킨 교수가 1차 세계대전 때 그 많은 사람을 갈아 넣었던 솜 전투에서 정말 기적적으로 그 전투가 일어나기 전인가? 몇만 명, 몇천 명 갈려나가기 전에 의가사로 의병 제대를 해갖고 후방으로 빠집니다. 톨킨 교수가 이렇게 후방으로 기적적으로 1차 대전 때 빠지고 이디스 톨킨이 이제 톨킨 교수한테 춤을 추면서 위로를 해줍니다. 뭔가 춤을 추면서 위로를 해줬다는 언급이 있어요. 그래서는 톨킨 교수가 우요 해갖고는 초절정 너무 그러니까 아이돌 춤을 춰줬던 거지. 요즘 여자친구가 예를 들어서 바니걸 코스튬을 입고서는 아이돌의 춤을 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껌뻑 죽죠? 거기다가 겁나 예쁜 여자친구가 그랬다고 해보십시오. 모든 남자들의 로망 아닐까? 나는 별로 그런 거 취향은 아닙니다만. 하여튼 이제 그게 배경이다. 그래서 베렌과 루시엔이라는 인물이 각각 베렌은 톨킨 교수, 그 루시엔은 이제 톨킨 교수의 아내인 이디스 톨킨의 자켓딸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죽고 나서는 묘비에다가 톨킨은 베렌이라고 적어놨고 이디스 톨킨이 죽었을 때는 묘비에 루시엔이라고 이렇게 루시엔 여기서 잠들다라고 그래서 희대의 자켓딸이다. 그래서 플롯 아머를 굉장히 고생은 엄청 많이 하는데 플롯 아머 덕분에 결국엔 끝끝내 행복을 찾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처음 고안을 했던 거는 둘이 연애 이야기를 뭔가 신화적으로 만들 이야기였지 가운데 땅 이야기에 넣었을까?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1917년쯤에 초안이 나왔다고 이제 크리스토퍼 톨킨이 이야기를 했고요. 크리스토퍼 톨킨이 이제 자기 부모의 그 연애사를 이제 원고로 정리하게 되는 뭐 그런 웃지 못할 사연이 벌어지게 된 거죠. 하여튼 희대 자켓딸이다. 그래서 자, 베렌과 루시엔은 누구냐? 반지의 장에 나오는 아르웬과 아라고른의 조상입니다. 아니 개족보 아니야라고 할 수 있겠지만 뭐 한 4,000년 5,000년 전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상관없다. 옆집 아줌마 아니면은 이제 내 사촌 아니면은 나의 지금 여자친구나 나의 와이프 나의 남편 나의 남자친구도 뭐 사전에 8천에 한 3,000년 전쯤에는 같은 부모였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부모 밑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굳이 상관은 없는데 조금 깨름칙한 거는 요정은 오래 산다는 거죠. 요정은 영원 불멸한다는 건데 뭐 어쨌건 이 둘이 인간과 요정의 결합이죠. 그 이전에 최초의 인간과 요정의 결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안 내력이죠. 요정과 인간의 결합은 이게 집안 내력입니다. 그래서 대충 아르웬의 고조 할아버지 뭐 그때쯤 시절의 이야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배경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저번 시간에 이야기 잠깐 복습하고 가봅시다. 일단 이 영상을 보려면 이전 시간에 제가 올렸던 실마릴리온 설명회를 봤다는 전제하에 진행이 될 겁니다. 거기에 이제 개괄적인 전체적인 전후 사정이 다뤄져 있기 때문에 일단 제가 올려둔 실마릴리온 설명회를 보셔야 되고 저는 거기에서 언급됐던 거 간단히 지금 언급하고 복습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은빛머리단 신다르 요정들 있죠. 신다르 요정. 은빛머리당의 대장은 누구다? 신골입니다. 신골이 서쪽의 땅으로 넘어갔는데 실종이 되죠. 왜 실종이 됐느냐? 멜리안이라는 마이아를 만납니다. 멜리안이라는 마이아를 만나갖고는 둘이 눈을 마주치는데 요정과 마이아는 영원 불멸한 존재이기 때문에 천사죠, 천사. 요정과 천사는 영원 불멸한 존재이기 때문에 서로 마주보고 넋놓고 있었어요. 서로 어머! 초절정 미인! 어머! 엄청난 미인! 엄청난 미남이다! 그래갖고 둘이 쳐다보는 데만 몇 년 동안 그랬단 말이야. 그래갖고 신골이 실종당했죠. 그래서 참 집안 내력이라니까. 그래서 요정과 인간의 결합도 집안 내력인데 요정과 다른 종족의 결합도 영의 존재 천사인 멜리안과 신골이 첫눈에 반하고 결합을 합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사건이죠. 근데 이때 멜리안에 대해서 좀 이야기가 갈리는데 멜리안은 천사, 영적 존재죠. 마이아. 그래서 멜리안이 이 땅에 속박을 대고 가운데 땅이 속박되고 권능을 쓰고 아름다운 외모를 가질 수 있었던 거는 그냥 가지고 있었던 걸까? 아니면은 본래 권능이었던 걸까? 아니면은
신골과의 사랑의 힘으로써 육체를 형성하고 이 땅에 속박이 됐던 걸까? 여러 가지 해석이 갈립니다. 근데 정확한 건 모릅니다. 정확한 거는 뭐 톨킨만이 알고 있겠죠. 근데 유력한 거는 멜리안이 신골을 보고 사랑에 빠졌기 때문에 거기에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속박이 된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시는 없을 천사와 요정의 마야 요정의 결합이죠. 그래서 둘이 어디로 갈까? 둘이 도리아스라는 곳에 들어갑니다. 도리아스라는 곳에서 이 가운데 땅에 도리아스라는 곳에서 왕국을 만들고 다른 은빛머리 요정들과 아니면은 다른 하급 요정들과 함께 도시국가를 형성하고 숲에서 살고 있었다. 자, 그러면 이때 시절은 언제일까요? 이전에 실마릴리온 때 페아노르의 맹세를 하죠. 그 모르고스에게 가장 위대한 보석인 실마리를 강탈당하죠. 서쪽에 발리노르에서 가운데 땅으로 넘어옵니다. 가운데 땅으로 넘어오고 나서는 이제 내가 실마리를 찾기 전까지는 씨발 다 필요 없어. 비싼 자동차 필요 없어. 최고급 시가도 내겐 오직 실마리일 뿐. 그래서 아무도 날 막을 수 없어. 니놈이건 연합이건 프로토스건 요정이건 인간이건 로르크건 실마리를 찾지 못하면 잿더미로 만들어버릴 테다. 페아노르가 그러죠. 그래서 그 페아노르의 저주라고 불리는데 이 위대한 보석인 실마리를 탐내는 자는 실마리의 그 운명에 속박이 돼버린다. 일종의 실마리의 저주가 걸려버리고 실마리 관련해서 여러 사람이 저주를 인챈트 걸어놨어요. 실마린 자체는 죄가 없는데. 그래서 페아노르와 그 페아노르의 아들들을 페아노리안이라고 하는데 무조건 실마리를 찾아야 된다. 니놈이건 연합이건 요정이건 난쟁이건 실마리를 찾지 못하면 잿더미로 만들어버릴 테다. 그래갖고 실마리를 찾겠다고 지랄해갖고 보석 전쟁이 벌어지죠. 자, 그래서 동탁 포지션인 모르고스가 여기 앙그반드에 있고요. 그 모르고스를 족치기 위해서 수많은 요정들이 18로 제후들처럼 이곳저곳에 정착하기 시작합니다. 핑골핀은 여기 있고 여기 나르고스론드에는 핀로드 있고 막 그래갖고는 여러 요정 영주들이 앙그반드를 포위하는 형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의 가운데 땅은 벨레리안드라고 불렀습니다. 오늘은 좀 심화 편이니까 이제 정식 명칭을 풀게요. 벨레리안드라고 불렸습니다. 아니 가운데 땅이면 가운데 땅이지 왜 벨레리안드라고 부르는 거야 라고 하는데 나중에 분노의 전쟁이 일어나고 나서 벨레리안드라고 불리는 지역은 물에 잠깁니다. 그래서 훗날 가운데 땅이 되긴 합니다만 지금 이 먼 태양의 제1시대 머나먼 옛날 고대의 요정들의 이야기는 벨레리안드라는 땅에서 벌어지고요. 이 벨레리안드는 이제 반지의 시점이 되면은 결국에는 물에 잠기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때의 유산은 거의 안 남아있고요. 자, 이런 시점이었는데 수많은 놀도르 요정들이 검은머리 요정들이 자 앙그반드를 포위를 하고서는 모르고스는 이제 우주방으로 들어갑니다. 앙그반드에서 입구 딱 막기 하고서는 시즈탱크랑 벙커 존나 많이 박아놓고서는 입구 막기 들어가요. 그래서 요정들이 포위는 했습니다만 막상 앙그반드를 뚫지를 못합니다. 쌍고로드림이라는 이 산맥에 앙그반드를 못 뚫어요. 앙그반드를 못 뚫어갖고 일단 여기서 이제 알박기 하고서는 내정 들어갑니다. 토타로 하면 딱이죠. 토타로 생각하면 딱 생각이 들 겁니다. 그래서 토타로에서 북쪽에 이 모르고스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내정하고 자기네들끼리 교류하고 자기네들끼리 전쟁도 하면서 공공의 적인 모르고스야. 그래서 모르고스는 일종의 토타로 워해머로 치면은 카오스 신 속성이라서 모든 종족과 모든 종족에 대해서 외교 마이너스로 시작을 하고 전쟁 상태이기도 하고 각각의 유정 세력들은 기본적으로는 좋은데 예를 들어서 케인의 검 같은 거 뭔가 중요한 아티팩트 같은 거 있으면은 전쟁도 하기도 하고 하여튼 그런 상태입니다. 나르고스론드라는 곳이 있습니다. 나르고스론드 핀로드라는 요정이 이곳의 왕입니다. 핀로드라는 요정이 이곳의 왕이에요. 핀로드가 누구냐? 갈라드리엘의 오빠예요. 갈라드리엘의 오빠인 핀로드가 나르고스론드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루는 핀로드가 사냥하고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오크 사냥 정기적으로 이제 오크 담당 일진은 이 당시에는 요정들이거든. 이 당시 요정들 놀도르 요정들 뭐다? 귀쟁이 생각하시던데? 이 당시 놀도르 요정들은 막 귀쟁이처럼 해갖고는 뒤에서 비치처럼 이렇게 푸시처럼 이렇게 화살 쏘고 막 화려한 검술로 막 피하고 그러는 거 아니다. 이 당시 놀도르 요정들 기골이 장대하다. 브룩 레스너 아니면 골드버그 레골라스도 지금 소설상으로 보면은 거의 골드버거처럼 생겼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톨킨의 묘사 보면은 그냥 여리여리한 이런 느낌이 아니라 골드버그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요정들 망치 들고 있으면은 그냥 씨발 그냥 오크들 갈아버려. 100마리 와.
놀도르 전사 하나가 그냥 싹 다 갈아버려. 놀도르 요정이 활 쓴다? 초장군이라서 쏘면은 거의 스콜피온급이야. 그런 요정들이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오르크 담당 일진짓 하면서 돌아다니고 있었는데 저녁에 어디서 불 피우는 게 보이는 거야. 불 피우는 걸 보이는데 여기는 초록 요정들의 나와바리거든? 이상하다. 숲 요정들이 불 피우는 건 내가 못 봤는데 한번 저기 가볼까요? 하고서 가는데 난생 처음 보는 종족을 봅니다. 오르크도 아닌 것이, 요정도 아닌 것이 원시적인 종족을 만나요. 이 종족은 뭐다? 인간입니다. 인간은 태양의 제일시대가 시작이 될 때 처음 깨어났는데 드디어 요정과 인간이 만나죠. 근데 핀로드 가운데 땅에 흔치 않은 대인배다. 그래서 처음에 인간들과 만나는데 쓰는 언어도 달라요. 그렇고 서로 막 바디랭귀지 쓰면서 막 그랬단 말이야. 말도 안 통하니까 인간들이 좀 무서워했단 말이야. 인간들이 요정 무서워하니까 하프 딱 가져와갖고 We are one man rock. 그래갖고 Be you angel, we send nay, we are one man rock. 그래서 음악으로서 일단 처음으로 친교를 노린다. 음악으로서 처음 이렇게 교류를 하고 요정은 이제 언어에 대해서 천부적인 재능이 있기 때문에 핀로드가 금방 인간에 대한 언어를 파악을 하고 서로 의사소통을 하고 인간들에게 요정의 언어와 그 문화를 전수를 해줍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때부터 요정의 친구가 되죠. 그리고 이게 원래 일루바타르의 목적이었죠. 발라들은 요정들을 전부 다 발리노르로 데려가려고 그랬는데 원래 일루바타르는 요정들이 이러한 행동을 하길 바랬습니다. 요정들이 이렇게 인간들을 계몽해주고 지도해주고 보호해주길 바랬어요. 그거를 놀도르 요정들이 발라드를 제일 안 섬겼지만 반대로 오히려 인간의 친구이고 일루바타르의 의지와 가장 가까웠죠.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합니다. 그래갖고 이때 요정들과 인간은 굉장히 친해지고요. 그 당시에 인간들은 어디에 있었냐면은 자 이게 벨레리안드입니다. 벨레리안드면은 요쪽에서 이제 인간들이 번성을 하기 시작을 해요. 놀도르 요정들의 인도하에 인간들이 여기서 번성을 합니다. 근데 자 옆 동네 귀쟁이랑은 정반대오라 그랬는데 귀쟁이 등장. 이 핀로드와는 다르게 핀로드는 놀도르 요정이죠. 검은머리 요정이죠. 자 신다르 요정, 은빛머리 요정, 신골이 안 그래도 꿈자리 안 좋았어. 신골이 안 그래도 꿈자리 안 좋았는데 어디서 씨발 듣도 보도 못한 그 야만적이고 일찍 죽고 요정보다도 못생긴 닌겐 놈들이 자꾸 자기 영역 근처에서 알짱알짱 거린단 말이지. 약간 꼴받았다. 왜냐면은 신골은 여기 살아요. 신골은 여기 도리아스에서 살고 그 다음에 핀로드는 여기 나르고스론드에 삽니다. 근데 인간들이 어디에 정착하냐? 여기에 살아요. 여기 노넬모스? 하여튼간 인간들은 여기 삽니다. 여기 살아갖고 신골 입장에선 자기네 국경 옆에서 인간들이 깔짝거리는 게 너무 꼴받는 거야. 근데 이 당시 도리아스는 우주 최강의 요새였다. 왜? 신골의 마누라 누구다? 신골의 마누라 천사 신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멜리안의 장막이라는 세 장을 펼칩니다. 멜리안의 장막이라는 우주 방어 쉴드를 펼쳐갖고는 그 어떠한 존재도 그 멜리안의 허락을 받지 않는다면 오르크든 인간이든 요정들이든 함부로 이 도리아스 안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 멜리안의 장막 덕분에 신골이 개꼬운 티를 냅니다. 신골이 개꼬운 티를 내갖고 안 그래도 꿈자리 족같았는데 어디서 저런 하등한 종족을 어그로 묻혀갖고 말이야 그러는데 뭐 일단은 그냥 도리아스 안에는 못 들어가게 하고요. 도리아스 안에는 못 들어가게 하고 요 근처에 인간들이 정착합니다. 근데 결국에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핀로드가 다른 놀도르 요정들에게 인간의 존재를 얘기해줘갖고 그 당시에 놀도르 대왕인 놀도르 그냥 왕이 아니죠. 대왕입니다. 모든 놀도르의 왕인 핑골핀한테 인간의 이야기를 해줘갖고 여기에 이쪽에 있던 인간들이 엄청 많이 나르고스론드로 이주해오고요. 이 나르고스론드로 이주해왔던 인간들이 또 여기 도를로민까지 이주해옵니다. 도를로민까지 이주해와갖고 교류를 엄청 해요. 교류를 엄청 해갖고 심지어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냥 요정 군대 가갖고는 요정을 위해서 그 싸우기도 하고 요정을 위해서 군사훈련 받고 요정 군대에 일정 기간 복무하다가 돌아오기도 하고 그럴 정도로 이제 인간들과 요정들이 엄청 친해집니다. 그래서 이 인간들을 누구라고 부른다? 에다인이라고 부른다. 에다인이라고 부르는데 조심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항상 얘기하지만 에다인입니다. 에다인. 에디안 이거 아니에요. 두네다인도 그렇고 에다 사람인이 아니라 그냥 에다인입니다. 에다인. 그래서 에다 사람 에다인 절대 그거 아닙니다. 그 애초에 이름도 두네다인 에다인 이겁니다. 조심하셔야 되고. 그래서 베오로 가면 할레스 가면 하루도 가면 이 세 가문 있는데 요정의 친구죠. 요정을 가장 잘 따르는 친구들.
그래서 잘 살고 있었다. 요정과 인간이 잘 살고 있었는데, 자, 모르고스가 앙그반드 포위가 한 300년이 지속이 되죠. 요정들에게는 눈 깜짝한 시간입니다만 300년인가 400년 동안 앙그반드에 포위돼 갖고는 모르고스가 앙그반드 요새에서 안 나오고 있다가 계획을 세웁니다. 엄청 사악한 계획을 세워요. 근데 모르고스는 신적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졸렬합니다. 그래갖고 엄청 완벽하고 파괴적인 계획을 세우는데, 요정을 하루라도 빨리 족치기 싶어 씹새끼들! 그래갖고는 한 100년 정도 더 존버했으면은 모든 요정을 족칠 수가 있었거든요. 그거를 못 참은 거야. 아우 못 참겠어. 아우 요정 10년들아 뒤져! 해갖고는 돌발 화염 전투를 일으킵니다. 돌발의 화염 전투라는 걸 일으켜갖고 너무 성급하게 출동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 쌍고로 드림의 산맥에서 불의 산이 발화해갖고는 용암이라던가 연기나 불이 막 이 벨레리안드로 흘러내립니다. 그래서 갑작스럽게 불길이 일어났다 그래갖고 이제 돌발 화염의 전투라고 불리죠. 그래서 이때 용들의 아버지인 글라우릉이 예전에는 한 200~300년 전에 개 조 터졌었는데 드디어 출격을 합니다. 그래서 불의 강을 발현을 하고 수많은 오르크들과 발로 그리고 용이 출격을 해서 자유군대, 선의 군대를 기습 공격해갖고는 선의 군대가 굉장히 흔들립니다. 그래서 역습을 맞이한 거죠. 원래 선의 군대는 공성을 할 생각만 했지 야전에서 싸울 생각은 없었거든요. 모르고스가 겁쟁이라서 야전에서 우리한테 대항할 수는 없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모르고스가 오히려 공세하기 시작을 해갖고 공수가 전환이 됩니다. 원래는 수많은 가운데 땅의 벨레리안드의 자유 세력들이 앙그반드를 공성을 하는 형국이었는데, 오히려 앙그반드에 있는 세력들이 우르르 쏟아져 나와갖고는 되려 이제 각계대파 당하는 그러한 상황이 펼쳐집니다. 그래서 수많은 요정들이 도륙당하고 수많은 요정 군주들이 이때 죽을 뻔하죠. 그때 인간의 주요 가문 중에 하나였던 바라히르라는 인간이 핀로드도 이때 참전을 하고 있었거든요. 갈라드리엘의 오빠인 핀로드도 이때 참전을 하고 있었는데, 자신의 그 군대와 함께 쥐골림을 다해서 부상당한 핀로드를 보호합니다.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항상 인간들이 요정들의 보호를 받고 요정들을 섬기고 있었단 말이야. 근데 핀로드가 죽을 위기에 처하니까 수많은 인간들이 희생을 하고 바라히르가 진짜 무쌍남부를 펼칩니다. 무쌍남부를 펼쳐갖고 핀로드가 이때 돌발 화염 전투에서 죽을 뻔했는데 바라히르 덕분에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핀로드는 흔치 않은 인격자거든요. 이때 핀로드가 자기들이 인간들한테 해준 게 더 많은데 엄청나게 인간에 대해서 감복을 받습니다. 심지어 자기는 죽으면 발리노르로 가서 부활하면 되거든. 근데 인간들은 죽으면 끝이야. 근데 이때 바라히르가 저희는 어차피 단명합니다. 저희는 어차피 단명하는데 요정들은 영원 불멸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냥 죽으면 그만이야. 요정은 평생 살아서 악의 세력을 죽여줘. 꼬우며 죽으면 그만이야. 우리가 목숨이 없지 가오가 없냐. 그래갖고는 핀로드를 구해내고 바라히르도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핀로드가 엄청 감화됩니다. 핀로드가 엄청 감화돼갖고 인간이 햄이 어버 키우고 그랬는데, 야, 이 새끼들 내가 어버 키웠는데 이 새끼들 언제 이렇게 자랐냐? 바라히르에게 줍니다. 자신의 반지를 바라히르에게 줘요. 그 유명한 바라히르 반지. 아라고르니 이거 끼고 있죠, 반지의 제왕 때. 자, 이 반지를 주면서, 자, 나 너에게 목숨을 빌렸으니까 무슨 일이 있으면 이 반지 들고 찾아와라. 너든 너의 후손이든 내가 지켜주겠다. 내가 너에게 빚을 졌기 때문에 이거는 인간과 요정의 그 우정의 징표이기도 하고, 이 바라히르에게 바라히르의 반지를 주면서 무슨 일 있으면 부산 와라. 해미 부산 푸코스 보여주겠다. 강할리 등킨 드나스, 돼지 국밥, 막 해미 다 사줄게. 부산 풀코스로 약속을 하죠. 아들까지. 어둠의 세력들이 사방팔방으로 나가기 시작해갖고, 여기 미나스티리스라는 곳도 그렇고 사방팔방에는 요정 거점들이 다 따먹히고 요정 거점들이 다 따이고, 그 다음에 그 요정들 간의 그 길목마다 이제 오르크들도 막 들끓고 악의 세력이 막 들끓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한 상태였는데 바라히르는 어디로 가냐면은 여기 도를로민이라는 곳으로 갑니다. 바라히르는 여기 도를로민이라는 곳에 가갖고 근근히 요정들을 섬기고 그냥저냥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모르고스가 개빡치죠. 앙그반드에 있는 그 당시 사우론의 상전이었던 모르고스가 개빡칩니다. 그때 핀로드 그 씹새끼 죽일 수 있었는데 인간 바라히르 그 새끼 때문에 핀로드 못 잡았어. 점화 걸면 핀로드 잡을 수 있었는데 바라히르가 거기다 쉴드 걸어줬단 말이야. 모르고스가 개빡쳐갖고 사우론 부릅니다. 사우론아, 자신의 가장
위대하고 충성스럽고 가장 교활한 충복이었던 사우론을 불러갖고 사우론한테 얘기하죠. 야, 인간들을 사냥해라. 빨갱이들 사냥해라. 빨갱이를 몰살하라. 인간들 개새끼들, 특히 바라히르 그 새끼, 인간들 중에서도 요정을 잘 따르는 에다인, 그 에다인 중에서도 바라히르 그 새끼 싹 다 족쳐라. 삼족의 구족을 다 멸해버려. 그러니까 사우론이 예스 마이 로드 하고서는 인간 사냥을 시작합니다. 근데 재수 더럽게 없었죠. 놀도로 대왕이었던 핑골핀은 여기서 살고 있었단 말이야. 근데 핑골핀 어떻게 된다? 핑골핀 죽어버려. 핑골핀이 그 돌발 화염 전투 때 그때 모르고스랑 맞다이 까고 죽어버렸죠. 그래서 북쪽은 완전히 무방비 상태가 됩니다. 북쪽은 완전히 그 모르고스한테 무방비 상태가 되는데, 그 도르로민, 인간 에다인들이 살고 있던 도르로민은 어디였다? 여기였다. 그래갖고 직격타로 쳐왔습니다. 심지어 사우론의 거점은 어디냐? 여기 미나스티리스라고 불리는데, 그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미나스티리스랑 달라요. 토린 가우루스라고 이름을 개명을 하거든요. 어쨌거나 보면은 사우론의 거점은 여기야. 사우론의 거점은 여기인데 에다인들 여기 살고 있어. 바라이른의 애들은 여기 살고 있는 거야. 그래갖고 사우론이 미친듯이 인간 사냥 시작합니다. 오히려 옛날에는 담당 일진이었는데 이제 일진 역전의 세계가 됐죠. 옛날에는 인간이랑 요정이 이제 악의 세력을 일진짓 하고 있었는데, 오히려 악의 세력이 이쪽에 사는 인간들 일진짓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존나 패요. 존나 패갖고 거의 씨가 마릅니다. 이때 바라이른에는 남자 12명 살아남습니다. 남자 12명 살아남아갖고 일종의 무법자 형태로 이 동네에서 여기저기 떠돌면서 산적처럼 살고 있었다. 산적처럼 살고 있었는데, 사우론 열심히 그 씨를 말리기 위해서 찾아다니고 있었죠. 자, 그런데 바라이르에게는 아들이 있었으니 개씨 알파메일 베렌이 태어납니다. 넌 그냥 좀 고생 좀 해라. 베렌은 가장 위대한 영웅 중에 하나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합니다만 결국에는 최고의 미녀와 함께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기 때문에 너는 씨발 좀 고생해라. 그 있잖아, 왜 헬스 갤러리 같은 데에서 제 몸 좀 평가해주세요 그러는데 막 어깨 딱 벌어지고서는 몸이 그냥 조각 같아. 근데 뭐다? 얼굴도 존나 잘생겼어. 그러면 우리가 어떤 댓글 다지? 저 새끼 고추 작아라. 저 새끼 제발 고추 작아라. 아니면 저 새끼 제발 게이였으면 우선 너는 저 새끼 특검해야 된다 막 다들 그러잖아요. 저 새끼 특검해야 된다. 저 새끼 국정감사해야 된다 막 그러잖아요. 베레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래서 혈통도 모자름이 없고 영웅삼, 인격도 모자람이 없어. 베레는 실마리를 잡아도 멀쩡하거든요. 그냥 차은우입니다. 인간이죠. 차은우입니다. 그래서 시발 야 멍청하기로 되는데 멍청하지도 않아. 무예도 뛰어나. 똑똑해. 알파메일이야. 이 시발 못하는 게 없어. 그 집안 혈통도 좋아. 시발 요정이 아니라는 거 하나야. 딱 인간이라는 거야. 하여튼 그 베렌이라는 아들이 있었고, 바라이르는 이때 가족들이랑도 생이별하고 같이 이제 베렌과 12명의 남자들과 함께 같이 떠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떠돌아다니고 있었는데, 자, 베렌과 바라이르의 부하 중에 고를림이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열심히 사우론 피해서 돌아다니고 있었는데, 하루는 고를림이 돌아다니다가 어떤 오두막을 발견해요. 고를림이 오두막을 발견해갖고 오두막에 들어가니까 아니! 죽은 줄 알았던 자기의 아내가 있는 거야. 깜짝 놀랍니다. 근데 아내가 막 피골이 상접하고 그런 상태로 고를림을 보더만 고를림한테 아니 여보가 뭐야? 야 고를림 너 이 새끼 뭐 정치질 하느니 뭐 나라를 구하느니 그딴 사명을 한다더만 나를 버렸냐? 네 자식 네 처는 버리고서는 위대한 사명이라는 게 그거야? 정작 네 마누라는 지키지 못하면서 막 그 고를림의 아내가 막 고를림한테 막 인생 한탄을 합니다. 근데 고를림은 자기 아내가 죽은 줄 알았거든. 깜짝 놀라갖고 여보 하려고 하는 순간에 누가 고를림의 뒤통수를 확 까버리죠. 그래갖고 고를림이 기절합니다. 고를림이 기절해갖고는 눈을 딱 떠갖고 여긴 어디? 나는 누구 하는데 고를림 포박당했어. 누구? 그러는데 사우론의 첩자들이었죠. 사우론을 만납니다. 고를림이. 어이 너 보니까 에다인인 것 같다? 너 이 동네에 좀 힘께나 쓰는 놈인 것 같은데 너 바라히르 따까리지? 바라히르 어디 있어? 사우론이 얘기합니다. 말해. 무슨 생각을 했지? 어어어어 말해. 바라히르는 어디 있지? 어어어 근데 고를림은 위대한 에다인 중에 한 명이었기 때문에 절대로 바라히르의 위치에 대해서 까발리지 않습니다. 사우론 누구냐? 가운데 땅 최고의 고문의 귀재다. 이건 실마릴리온에도 써있습니다. 가운데 땅 최고의 고문관. 훗날 이제 사우론이 골룸도 고문하죠. 사우론 뭐 에다인이 최고야? 에다인 하면은 위대한 인간들, 축복받은 인간들, 상위 인간들 그러거든요. 사우론이 얘기하죠. 뭐 에다인이 최고야? 에다인이 요정 친구야?
사우론 박이면 꼼짝 못해. 아따가 사이코카. 흐히. 오진진하였더라. 오마야 우거 개나 있어. 에단이 최고야. 사우론 고문 박히면 꼼짝 못해. 하고서는 이제 막 열심히 고문하죠. 고문하는데 고를림은 절대로 불지 않습니다. 자, 그냥 고를림은 얘기해요. 계속 고문해. 죽어버리면 그만이야. 이래요. 요정은 되게 생명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무한으로 고문할 수 있는데 인간은 그게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고를림은 뒤지면 그만이야 하고서는 이제 사우론 박히면 꼼짝 못해 그러는데 갑자기 고를림 머리에 뇌리가 딱 꽂히는 게 있었죠. 아! 방금 전 상황에서 아내가 있었잖아. 시발 사우론이 내 아내 데리고 있구나. 고를림이 딱 그걸 생각을 해냅니다. 그래서 고를림이 엄청 흔들려요. 흔들려갖고는 고를림이 잠깐! 거릴! I come to bargain! 사우론 I come to bargain! 그럽니다. 그랬더니 사우론이 자 무슨 거래를 제안하려고 하지? 사우론이 그러죠. 그랬더니 고를림이 당신이 내 아내를 알고 있는 것 같은데 말을 해주면은 저와 제 아내를 자유롭게 해주겠습니까? 딱 그래요. 고를림이 딱 그러니까 사우론이 야 위대한 인간의 밀고자 치고서는 굉장히 소박한 그 조건이구만? 하면서 막 비웃습니다. 그래서 그래 너랑 너의 아내를 자유롭게 해준다면 바라이르의 위치를 불 거니? 딱 그랬더만 고를림이 술술 불어버립니다. 고를림이 술술 불어버리는데 고를림의 아내는 이미 죽었습니다. 고를림의 아내는 죽어갖고 사우론이 어쩌나? 너의 아내는 죽었는데? 자 목숨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마. 나는 너의 아내를 목숨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줬거든? 그러니까 너도 너의 아내처럼 목숨에서 자유롭게 해줄게 하고서는 고를림 더 고문하고 죽여버립니다. 고를림은 죽어버리고 사우론은 바라이르의 위치를 찾아내죠. 바라이르의 위치를 찾아내갖고 바라이르와 그 가신들 싹 다 죽여버립니다. 한편 베렌은 뭐 딴 거 하고 있었어. 베렌이 그때 뭐 순찰하고 있었나? 어디서 잠깐 자고 있었단 말이야. 자고 있었는데 베렌의 꿈속에서 고를림이 나와갖고는 아이고 도련님 죄송하구먼요 막 이래요. 베렌이 뭐야 왜 그래? 고를림 뭐 때문에 그래? 그래. 그랬더니 아유 도련님 죄송하구먼요 저 때문에 그래요. 사우론이 그랬슈. 그냥 나으리랑 그 바라이르 나으리랑 우리 동족들 다 뒤져버리슈. 저 때문이에요. 도련님은 꼭 사셔요. 딱 그럽니다. 고를림이. 자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면은 요정은 죽으면은 서역으로 떠납니다. 요정은 죽으면 불멸의 땅으로 영혼이 전송돼갖고 거기서 다시 부활해요. 근데 인간은 가운데 땅에서 벗어납니다. 인간이 죽게 되면 부활하는 게 아니라 우주로 나가서 우주를 그 영혼이 탐험할 수 있단 말이야. 근데 고를림이 얼마나 원통했으면은 죽어갖고 그 영혼이 우주로 가는 게 아니라 베렌한테 가갖고는 그 사실에 대해서 영혼을 악착같이 붙어갖고는 아유 도련님 제 입이 방정이구만요 하고서는 고릴림이 그렇게 베렌한테 모든 걸 이야기해주고서는 이제 다시 아르다 밖으로 떠납니다. 그래갖고 베렌이 꿈자리가 뒤숭숭한 거야. 베렌이 꿈자리가 뒤숭숭해갖고 가보니까 아버지랑 자기 그 일족들 다 죽었죠. 일족들 다 죽어갖고 이제 열심히 찾아다니고 있는데 어떤 오크 야영지를 발견해요. 오크 야영지를 발견하는데 오크들이 그 바라이르가 끼고 있던 바라이르의 반지를 사우론한테 받쳐갖고 칭찬받으려고 바라이르의 손째를 잘라갖고는 그거 갖고 막 자랑하고 있었단 말이야. 바라이르의 반지가 껴져 있는 바라이르의 손을 막 그렇게 얘기하면서 야 이거 가지고 가면 사우론 주인님이 총각 비치들과 주주육림을 즐길 수 있게 해주지 않을까? 막 이지랄을 한 거야. 근데 거기서 보고서는 베렌이 개빡치죠. 베렌이 개빡쳐갖고 바로 오르크들 바로 도륙내 갖고 그 오르크들 다 죽여버리고 바라이르의 반지를 되찾습니다. 근데 오갈 곳이 없는 거야. 자기네들 맡아줬던 핑골핀 대왕은 죽어버렸고 사방팔방 모르고스의 오르크들밖에 없고 그래갖고 자 베렌이 이때 나는 자연인이다를 찍습니다. 이때 채식주의자가 돼갖고 열심히 자연 속에서 버섯이나 풀 뜯어먹고 살지 절대로 생물을 죽이진 않고 육식 전혀 안 합니다. 육식 전혀 안 해갖고 그 새들이랑 동물들이랑 친구가 돼요. 친구가 되고 걱정 마 난 인간이지만 난 육식하지 않을 거야. 그래서 비건으로 전직을 합니다. 이때. 근데 남들에게 비건인 거를 강요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나는 자연인이다 찍으면서 사방팔방 돌아다니는데 이때 개씹 알파메일이었던 베렌이 얼마나 고생을 했으면은 막 등도 굽어지고 머리도 막 새하얗게 막 그 흰머리도 새고 막 그렇게 하면서 개고생을 합니다. 그래서 가다가 여기 난둥고르세브라는 데 도착합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에서
도로로민에서 내려와 갖고는 난둥고르세부라는 데 도착을 해요. 근데 여기는 뭐냐? 여기는 보세요. 난둥고르세부는 밑에 아래 도리아스라는 왕국이 있죠. 도리아스라는 왕국에는 신굴과 멜리안이 다스리고 있죠. 악의 세력들이 위에서 남하하고 있단 말이야. 악의 세력들이 위에서 남하하고 있고 그 선봉에는 사우론이 있었는데 사우론의 권능과 멜리안의 권능이 여기서 꽝 하고 부딪힙니다. 악의 권능과 선의 권능이 꽝 하고 부딪혀갖고 광기의 샘막이 광기의 지역이 돼버립니다. 여기 도리아스는 멜리안이 여기서 지키고 있었단 말이야. 멜리안이 여기서 지키고 있어갖고 우주방어, 우주 쉴드가 있어갖고 못 들어가는데 사우론이 들어가려고 열심히 시도하는데 못 들어가요. 근데 그 선과 악이 만나는 딱 그 지점이 완전히 미친 지점으로 변합니다.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고 그 다음에 그 쉘롭 있죠, 쉘롭? 그 옛날에 웅골리안트라는 그 거대 거미의 자손들이 그 쉘롭 같은 애들이 여기서 다 살고 있었단 말이야. 그래갖고 먹을 것도 없어. 여기는 뜯어먹을 풀도 없고 막 그 거미들이 지나다니는 뭐 늑대나 뭐 지들끼리도 잡아먹고 인간도 잡아먹고 막 그런 곳이란 말이야. 그래갖고 그 휴전선에 쥐레밭 깔아놓잖아. 약간 비무장지대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갖고 베렌이 여기 지나갔을 때는 여기가 어떤 곳인지는 다시는 얘기 안 하고 여기는 다시는 안 지나갔다고 해요. 근데 놀랍게도 베렌은 여기를 돌파를 한다. 여기를 돌파를 합니다. 돌파를 해갖고는 도리아스에 도착을 합니다. 근데 도리아스는 신골이 인간이라던가 다른 요정들 못 들어오게 그 멜리안을 이용해서 장막을 펼쳐놓고 있었단 말이야. 놀랍게도 베렌이 이 장막을 뚫고 결계를 뚫고 들어옵니다. 굉장히 충격받을 만한 사건이죠. 베렌이 딱 들어오는데 드디어 루시엔을 만납니다. 루시엔이 누구냐? 신골과 멜리안의 딸입니다. 신골과 멜리안의 딸이에요. 즉 도리아스라는 요정 왕국의 공주입니다. 근데 뭐다? 카리나. 시대를 풍미한 미인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올리비아 하세, 소피 마루소, 아니면 뭐 지금은 뭐 카리나, 아니면 뭐 수지, 막 이영애 그런 것처럼 당대 최고의 미인들 있죠? 이 둘의 딸이 이 시대 최고의 미인이었습니다. 루시엔 티누비엘이라고 부르죠. 당대 최고의 미인이었어요. 근데 이 공주님이 도리아스에서 열심히 아이돌이 꿈이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열심히 춤 연습을 하고 있었어요. 열심히 춤을 추고 있었는데 그 당시 베렌이 루시엔을 보고서는 엄청난 미인, 초절정 미인, 초절정 미인 해갖고는 말도 안 했어. 그냥 말문이 막힙니다. 너무 아름다워갖고 말문이 막혀갖고는 페테필쿠스 토탈러스 해갖고는 그대로 굳어버립니다. 자신의 부모님들이 그랬던 것처럼 신골과 멜리안이 만났던 것처럼 이 초절정 미인을 만나니까 베렌이 하고 굳어버려요. 그 상태로 계속 가만히 있습니다. 그래갖고는 눈을 한번 깜빡했던가 어디 잠깐 시선을 돌렸는데 사라져버려갖고 베렌이 하고서 시급을 전폐하고 말도 못하고 그래서 말도 못하고 이러고 다닙니다. 이러고 다녀요. 또 다른 날 돌아다니다가 루시엔은 확실히 적인 것 같아. 루시엔은 내가 보기에는 그 훗날 아이돌 여신이 되는 운명이었던 것 같아. 노래 연습을 합니다. 노래 연습을 하는데 그 소리를 베렌이 듣습니다. 베렌이 들었는데 베렌이 어땠다? 그동안 나는 자연인이다랑 비건의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막 허리도 굽고 막 머리도 새하얗게 지르고 거기다가 말도 못하고 이러고 있었는데 루시엔의 목소리, 노래 들으는 소리를 딱 듣고서는 이끌려갖고 루시엔을 딱 봐요. 루시엔을 딱 보더만 갑자기 굽었던 등이 싹 펴지고 어깨도 넓어지고 샜던 머리가 멀쩡해지고 목소리도 갑자기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갖고는 우요! 초절정 미인! 티누비엘! 이럽니다. 베렌과 루시엔 하면은 이제 티누비엘 이게 유명하거든요. 그때 말문이 막혔던 베렌이 티누비엘! 이럽니다. 이 티누비엘의 뜻은 뭐 나이팅게일, 뭐 노래 잘 부르는 새 이러는 건데 뭐 정확히 말해서 뭐 그런 거 필요 없어. 나이팅게일이고 지랄이고 우요! 초절정 미인! 누나 날 가져요! 약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는 루시엔이 깜짝 놀랍니다. 근데 루시엔도 운명이었던지 베렌을 만나더만 이게 씨발 당연히 반하지. 차은우인데 차은우야. 티모시 샬라메야. 바로 반하죠. 성격도 좋아. 목소리도 좋아. 바로 그냥 운명의 만남을 해버려갖고 둘이 알콩달콩 지내갖고 서로 그날 루시엔이 외박을 합니다. 고명딸이야. 신골의 고명딸이야. 초절정 미인이야. 우주 최고의 미인이야. 근데 신들보다 아름다워. 근데 그날 외박을 해요.
난리가 나갖고 도리아스가 난리가 납니다. 이 신골한테 걸리면 이제 뒤진 운명인 거죠. 그러한 상태였는데, 자, 그 당시 또 다른 아이돌 아이돌 후보생은 아니고 아이돌이 있었다. 음유시인인 다에론이 있었습니다. 이 다에론이라는 음유시인이 있었는데, 그냥 뭐 도리아스의 아이돌이래요. 도리아스의 아이돌. 도리아스에서 잘 나가는 락커네지 아이돌이었어. 다에론이 루시엔을 좋아했단 말이야. 근데 루시엔이 외박을 해갖고 다에론이 찾아서 보니까 이 시부럴 연놈들은 아니죠. 이것들이 둘이서 알콩달콩 하는 걸 보는 거야. 거기다가 인간인 것 같아. 누군지도 모르겠고 인간인 것 같은 새끼가 내가 짝사랑하는 여자 그리고 왕의 딸내미랑 같이 뒹굴고 있는 거야. 그래갖고 다에론이 그거를 바로 쪼르르 신골 왕한테 가갖고는 보고를 합니다. 신골 왕한테 가갖고 보고를 해갖고는 웬 이상한 새끼가 인간으로 추정되는 놈이 지금 외박한 따님이랑 같이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신골이 개빡치죠. 도리아스력 총동원! 그 개새끼 잡아! 그래갖고 이제 도리아스에 있는 모든 병력이 베렌을 잡으러 출동을 합니다. 베렌을 잡으러 출동해갖고 이잡듯이 뒤져요. 이잡듯이 뒤지는데 난리가 나니까 루시엔이 안되겠다 싶어갖고는 직접 데려옵니다. 루시엔이 베렌을 경비병들이 못 잡게 직접 데려와요. 자기 아버지 데려갖고 아빠! 내 남자친구예요. 딱 그래요. 눈깔 돌아가죠. 사랑스러웠던 고명딸이 외박을 했는데 나의 허락을 받지 않은 놈이 나의 개인 사유지로 들어왔어. 원래 못 들어와. 근데 이 새끼가 담을 넘었는지 아니면은 문을 열쇠를 따고 들어왔는지 모르겠는데 아니면 비밀번호를 해킹을 했는지 원래 개인 사유지에 들어오면 안 되는데 이 새끼가 개인 사유지에 들어온 것도 계열받아? 거기 인간이라는 것도 원래 안 좋아했는데 인간인 것도 계열받아? 근데 고명딸의 남자친구도 열받는데 외박하고 들어왔어. 근데 그걸 딸내미가 데려온 거야. 신골이 안 죽인 게 용하죠. 나였으면 그 자리에서 그냥 대가리 깨버렸어. 그래서 이제 베렌이 자기의 소개를 하죠. 저는 베렌입니다. 그러는데 내가 신골이었지? 아가리 닥쳐 씨발 새끼야 하고서 나 바로 그냥 대가리 깨버렸어. 그래갖고는 신골이 그래도 왕이잖아. 가오충이 나와서 어디서 뭐하는 새끼야. 너 지금 이 자리에서 대가리 안 깨진 것만으로도 감사히 여겨. 한번 뚫린 주둥아리가 있으면 한번 변명이라도 해봐. 죽기 전에 할 말은 없냐? 그랬더만 얘기하죠. 안녕하세요. 저는 바라히르의 아들인 베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서는 반지를 싹 하고 올립니다. 바라히르의 반지를 캡틴 플래닛도 아니고 베렌이 바라히르의 반지를 딱 켰고 야 이 시골놈들아 이게 뭔지 알아? 바라히르의 반지라는 거예요. 인간과 요정의 우정의 증표요. 모두들 똑똑히 모셔. 난 바라히르의 아들 베렌이고 난 요정의 친구요. 신골이 살짝 누그러집니다. 이 10년이? 바로 대가리 못 깨겠네? 신골이 바로 대가리 깨버리려고 그랬는데 바라히르의 반지를 딱 보니까 이 새끼 죽이진 못하겠고 어떻게 하지? 그냥 쫓아낼까? 막 가오충인 신골이 막 고민에 빠집니다. 그래갖고 오늘부터 춘식이 어서오세요. 야! 이 새끼야! 너 안 꺼져! 그랬더만 다 대담하게 따님을 제게 주십시오! 그럽니다. 저희는 사랑에 빠졌습니다. 저희 약혼 바로 올릴라요! 그럽니다. 그랬더니 신골이 기가 막히죠. 아니 미친년들이 만난 지 하루밖에 안 됐는데 무슨 약혼이고 지랄이야. 죽일까? 딱 그러는데 옆에서 루시엔도 아빠 나 이 남자 아니면 안 된단 말이에요 막 이러는 거야. 그랬더니 이제 신골이 좀 누그러져요. 씨발 어쩌지 그래요. 뭐라 그랬더라? 신골이 그런다. 야 이 세상에 어떠한 보물을 가져오든 세상에 진귀한 보물을 가져오든 어떠한 왕국을 가져오든 내 딸이랑은 못 바꿔. 딱 이럽니다. 신골이 그러니까 그래서는 아니 어떻게 따님을 보석이랑 바꾸려고 하심? 미친 새끼 아님? 딱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더만 신골이 약간 비웃는 듯한 투로 실마리를 가져오면 생각해볼게. 모르고스 머리에 왕관에 지금 실마리를 3개 박혀있죠? 대마왕의 왕관에 있는 보석 3개가 있단 말이야. 그 중에 하나 가져오면은 내가 생각은 해볼게. 딱 그럽니다. 아니 이렇게 아름답고 귀한 따님을 그런 보석에 비유하십니까? 한낱 누군가의 창조물에 불과한 그런 보석 따위에 비유하십니까? 이거 씨발 개 거저 아니야? 오케이 가지고 오겠습니다 하고선 떠나요. 그렇다면 신골은 미친 새끼인가? 멜리안은 미래를 꿰뚫어보는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보면은 멜리안이 짜잘짜잘하게 조언을 하고 미래를 꿰뚫어보는 지혜와 그런 해안과 그런 예언자 기믹이 있는데 모르겠어요. 정해준 운명이라서 천기누설을 안 하는 건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멜리안도 결국에 신골의 운명을 알았던 것 같은데 신골한테 멜리안이 얘기하죠. 그 실마리를 가져오라고 했던 거 지금 당신 방금 실수한 것 같다.
페아노르도 그렇고 페아노르의 아들도 그렇고 뭐 모르거스도 그렇고 실마릴이랑 엮이는 순간부터 그건 저주예요. 그래서 당신 방금 얘기 잘못한 것 같다고, 실마릴의 저주에 셀프 저주 걸어버린 것 같다, 멜리안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싱골이 몰라 씨발, 저 새끼 실마릴 가져다 뒤지겠지, 난 아무튼 실마릴 저주 면역일 거임, 수고! 이럽니다. 자, 그래서 베렌이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바로 바라이르의 반지를 가지고 있었죠. 핀로드에게 찾아갑니다. 자기의 아버지에게 빚을 졌던 핀로드에게 찾아갑니다. 핀로드는 나르고스론드의 왕이라 그랬죠. 자, 여기 도리아스에서 바로 왼쪽에 서쪽에 여기 나르고스론드를 찾아갑니다. 핀로드 찾아가는데, 이때 나르고스론드의 요정들이 베렌이 오는 걸 보고서는 저 새끼 뭐지? 뚝배기 깰까? 그러는데 모두 똑똑히 모셔! 이거 바라이르의 반지요! 특히 여기 나르고스론드 아니요? 느그의 왕은 나에게 빚이 있어, 모두들 똑똑히 모셔! 이거 바라이르의 반지요! 그랬더만 그 나르고스론드의 놀드르 요정들이 그 베렌을 죽이려고 그러다가 바라이르의 반지라고! 하고서는 바로 베렌한테 절부터 박아요. 도리아스 갔을 때는 죽이려고 그랬잖아. 근데 나르고스론드 가갖고는 바라이르 반지 딱 보여주니까 놀드르 순찰자들이 바로 베렌한테 절합니다. 그러고선 바로 자기네 왕한테 데려가요. 핀로드한테 데려가갖고는 핀로드한테 사정을 이야기합니다. 저 여자친구를 얻기 위해서는 실마릴이 필요하대요. 저한테 빚이 있으니까 도와주시죠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핀로드가 살짝 좀 꼴받아 하죠. 왜냐면은 원래 자기 목숨 걸고 도와줄 생각은 있었어. 근데 하필이면 엮여있는 게 뭐였다? 실마릴이었다. 그리고 그 실마릴이랑 엮여있는 이야기를 핀로드한테 해버리는 거야. 그래서 핀로드도 실마릴의 저주가, 핀로드도 별 생각 없었는데 어그로가 끌려갖고는 핀로드도 그 실마릴의 저주에 같이 엮이게 됩니다. 그래서 핀로드가 얘기를 하죠. 나는 원래 의의를 중요한 생각하게 사람이고 너희 가족들의 이야기는 정말 안쓰럽게 생각한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더라도 너희 가족들을 도와주는 거는 나의 당연한 의무다. 근데 너 얘기 방금 잘못한 것 같다. 실마릴 얘기 꺼냈지. 실마릴 얘기 꺼낸 거는 나를 비롯해서 앞으로 이 여정에 엮이는 사람들 전부 다 어그로 묻히고 다닐 거다. 지금 보면은 베렌이 실마릴 때문에 신골이랑 합작이긴 한데 신골한테도 그 실마릴의 저주를 엮이고, 지금 그 실마릴의 그 어그로를, 역병을 핀로드한테도 어그로 묻혔단 말이지. 핀로드가 아니 도와주긴 할 건데 왜 실마릴의 저주까지 묻혀갖고 왔지? 씨발, 약간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핀로드는 도와주기로 하죠. 근데 이때 핀로드의 왕국인 나르고스론드엔 누가 있었다? 페아노르의 아들들인 쿠루핀과 검은 머리가 쿠루핀, 이 노란 머리가 켈로그름, 이 둘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둘이 얹혀 살고 있었어요. 자기네 세력 이끌고서는. 그 중에서 이 쿠루핀은 누구의 아버지다? 켈레브린보르의 아버지입니다. 힘의 반지의 창조자인 켈레브린보르의 아버지입니다. 이때 켈레브린보르도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갖고 이 둘은 남의 집에 얹혀 살고 있었단 말이야. 핀로드에 나르고스론드에 얹혀 살고 있었단 말이지. 이 페아노르의 아들 둘은 페아노리안이라고 불려요. 얘네들이 실마리의 저주는 얘네들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근데 하필이면 또 얘네들이랑 또 엮인 거죠. 그래갖고 얘네는 평소에 핀로드 담그고서는 자기네가 나르고스론드 먹으려고 그랬단 말이야. 근데 핀로드가 워낙에 그 선정을 펼치고 있어갖고는 그거를 못 먹고 있었단 말이지. 근데 베렌이 실마릴의 저주 어그로 묻히니까 이때를 기회로 삼습니다. 그래갖고 연설을 펼치죠. 그 실마릴 우리 건데? 아니, 그 실마릴은 우리 페아노리안 건데? 왜 핀로드나 인간이 깔짝대지? 별로다. 우리 놀도르 요정들이 실마릴 때문에 왔는데 고작 여자친구 하나 구하겠다고 실마릴, 그 지랄을 떠는 거야? 선동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원래 자기네 세력 이끌고서는, 쿠루핀이랑 켈레보르는 자기네 세력 이끌고선 나르고스론드에 그 얹혀 살고 있었단 말이지. 근데 갑자기 보수 유튜버가 돼갖고는 가짜뉴스와 선동 유튜버가 됩니다. 깜푸뉴스. 그래갖고는 그렇게 다른 요정들을 선동을 합니다. 그래갖고 자기네가 원래 데려왔던 세력과 그리고 원래 나르고스론드에 있었던 요정들을 선동을 해갖고는 그 핀로드를 정치적으로 좀 곤란하게 만들어요. 그래갖고 핀로드를 정치적으로 곤란하게 만들어갖고 지들이 나르고스론드를 홀랑 먹을 생각이었다. 두 가지 이유였겠죠. 첫 번째는 나르고스론드를 먹는 거였고, 두 번째로는 실마릴에 대한 질투 때문이었겠죠. 그러고 있어갖고는 자, 핀로드가 나 바라이르의 맹세를 지켜야 되니까 나와 함께할 요정 없나? 그랬더니 아무도 안 따라. 아예 국가 차원에서 도와주려고 국가 권력급으로 베렌의 원족을 도와주려고 그랬는데 오히려 이게 국가 권력이 아니라 완전히 난리가 그냥 초라해지게 된 거야. 핀로드가 생각을 합니다. 핀로드가 내가 직접 도와줘야겠다. 내가 직접 원장에 참여는 할 건데
내가 가면은 내 왕국은 이 새끼들한테 먹혀버린단 말이지. 그래갖고 자신의 동생인 오로드레스한테 선양을 합니다. 쿠르핀과 켈레고름이 먹으려고 했는데 오로드레스한테, 자기 동생인 오로드레스한테 선양을 하고 나랑 같이 갈 사람 했더만 그 핀로드에 가장 충실한 부가 한 12명인가? 한 10명 정도랑 같이 원정을 떠납니다. 그래갖고 쿠르핀과 켈레고름은 개꽁한 상태였죠. 시발. 이 새끼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쿠르핀과 켈레고름은 중간중간에 나와갖고 이제 개지랄 떨기 시작을 합니다. 귀쟁이 놀도록한 귀쟁이들이에요, 얘네가. 자, 그래서 10명의 원정대가 출발을 합니다. 실마리를 찾으러 가는 원정이 시작이 됩니다. 자, 실마리는 어딨다? 실마리는 여기 나르고스론드 있잖아요. 나르고스론드가 여기 있는데 맨 위에 북쪽에 앙그반드라는 우주 최강의 요소에 최고 레벨의 보안시설을 자랑하는 곳에서 지금 이 땅의 최강자의 머리에 있습니다. 이 땅 최강자 대마왕의 머리에 꽂혀 있어요. 이거를 때려가는 여정을 시작을 하는 거야. 자, 핀로드의 원정은 어떻게 되느냐? 여기 나르고스론드에서 원정을 시작을 합니다. 여기 이렇게 시디온 강을 따라가갖고는, 그러니까 강 따라가요. 강 따라가다 보면은 여기 미나스 티리스라는 곳이 있죠. 반지장에 나오는 미나스 티리스 아닙니다. 원래 요정들이 만든 미나스 티리스라는 곳이었는데 토린가우로스였나? 이름이 개명됩니다. 토린가우로스라는 호수 위에 요새에 도착을 합니다. 근데 여기는 사우론이 늑대 인간들이랑 같이 먹고 있던 곳이었단 말이지. 사우론이 늑대 인간들이랑 점령을 한 상태였습니다. 근데 올라가려면 여기를 거쳐서 지나가야 돼요. 여기를 거쳐서 지나가야 되니까 어떻게 하느냐? 베렌과 핀로드가 오르크 무리를 만나갖고는 오르크 무리 싹 다 죽입니다. 그래갖고 오르크의 살점이랑 핀로드의 뛰어난 손기술로 오르크로 분장을 해요. 오르크로 분장을 해갖고 그 샘과 프로도가 그랬던 것처럼 오르크의 장비를 입고 오르크의 칼을 입고 막 오르크처럼 분장을 해갖고는 열심히 가고 있었습니다. 관문을 딱 지나가는데 문제는 여기 관문 지나가는데 그 주민등록증 내고 가야 돼. 그 어둠의 세력 전용 주민등록증이 있단 말이야. 주민등록증 못 내죠? 그래갖고 사우론한테 딱 걸립니다. 기분 좋게 오르크 무리 죽이고서는 변장해갖고는 지나가려고 하는데 시작하자마자 사우론한테 딱 걸립니다. 그래갖고 여기 보면은 늑대 인간들이 여기 있고요. 오르크들이 있고 여기 뒤에 베렌 보이죠? 베렌 여기 있고 핀로드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사우론이 있습니다. 사우론이 얘네들 잡아요. 뭐야 이 새끼들, 인간이랑 요정이랑 섞여있는데 이 새끼들 뭐하는 새끼들이지? 보통 새끼들이 아닌데? 야, 너 누구야 이 새끼야? 딱 그럽니다. 사우론이. 그랬는데 핀로드가 입을 꾹 다물고 있죠. 그 사우론이 이 새끼가 어디서 왔냐고 그랬더만 얘기를 절대 안 합니다. 그래서 오호라, 그러면은 나의 최대 장기인 내가 누구? 고문관 사우론, 고문 파티다. 그래갖고는 이 원정대를 지하에다가 쳐넣습니다. 지하에다 쳐넣고서는 늑대인간을 풀어요. 근데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이 시절의 늑대인간은 와르그의 조상이고요. 그 스킨 체인저 아니에요. 늑대로 변했다가 사람으로 변했다가 아니라 거대한 늑대 형상의 괴물인데 사실상 늑대야. 늑대인데 그냥 인격이 있고 대화도 할 수 있어. 그게 바로 늑대인간입니다. 그래갖고 늑대인간이 한 명씩 잡아먹어요. 원정대 한 명씩 잡아먹으면서 말해! 어디서 왔지? 사우론 박히면 꼼짝 못해! 또 사우론이 이럽니다. 그랬는데 절대 얘기를 안 해요. 핀로드를 따르던 충직한 자들이 절대로 이야기를 안 합니다. 베레는 어이 나 때문이야! 웃으면 엉엉 울고 있고, 늑대가 애들 다 빨개 벗겼거든. 다 빨개 벗겼거든. 늑대 인간이 한 마리 잡아먹어요. 그러한 상태에서 다 죽었어. 다 죽었는데 핀로드랑 베렌만 남았단 말이야. 핀로드랑 베렌만 남았는데 그때 핀로드가 사슬을 딱 끊더만 바로 늑대 인간이 6탄전 들어갑니다. 근데 이 시대의 요정은 뭐다? 오르크 100마리쯤은 그냥 주먹으로 갈아버린다 그랬죠? 늑대 인간이랑 빨개 벗은 맨몸으로 난전을 펼칩니다. 그래갖고 핀로드가 늑대 인간을 따버립니다. 늑대 인간을 맨손으로 죽여버리고 본인도 이제 그 살을 주고 뼈를 취한다 그래갖고 늑대 인간을 죽이는데 문제는 살을 너무 깊게 찔렸죠. 피를 너무 많이 흘려갖고는 죽습니다. 핀로드가 죽으면서 바라엘의 아들인 베렌이요, 나는 먼저 돌아가네. 일이 이렇게 됐네. 너는 실마리 같은 거 하지 마라. 약간 담배 피듯이. 넌 이런 거 피지 마라. 그런 것처럼 너는 실마리 같은 거 탐하지 마라. 무슨 딱 죽습니다. 근데 이때 핀로드의 자기희생이 엄청 대단했죠. 핀로드의 자기희생은 엄청 대단해갖고 이때 요정들은, 놀도르 요정들은 만도스의 저주 때문에 죽어도 부활 못하고 평생 자신들의 죄를 그 영혼의 전당에서 그 비디오 보면서, 노잼 비디오 보면서 살아야 된단 말이야. 근데 핀로드의 이 어마어마한 희생 덕분에 발라들이 감복해갖고 바로 부활시켜줍니다.
그래서 필로드는 부활 명예롭게 죽었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냥 발리노로 해서 바로 쿨타임 없이 부활해갖고는 행복하게 살았다. 끝. 자, 한편 그 핀로드의 원정대가 사우루나트 잡혔다는 소문이 사방팔방 퍼집니다. 그랬더만 루시엔이 안 되겠다. 내가 직접 그 남자를 여풍당당 걸크러쉬. 이게 진정한 걸크러쉬죠. 내가 내 남자는 내가 지킨다. 걸크러쉬. 걸스캔드 애니띵 해갖고 나의 왕자님을 지키러 루시엔이 떠나려고 그러는데 신골이 그걸 간파하죠. 그리고서는 나무 위에다가 다락방을 만들어놔갖고 이 신골이 루시엔을 여기다 가둡니다. 여기 가둬갖고는 여기다가 두는데 이 루시엔은 반은 요정이고 반은 천사죠. 그래갖고 루시엔이 마법을 부립니다. 라푼젤 같은데 마법을 루시엔이 부르니까 머리가 호로록 하고 빨리 자라는 거야. 엄청 빨리 자라갖고 라푼젤처럼 엄청 길어져요. 그 머리카락을 엮여갖고는 밧줄을 만듭니다. 그리고 남은 거로는 자신의 마법의 망토를 만들어요. 자신의 그 머리카락으로. 뭔가 징그러운 것 같지만 베요네타 생각하면 됩니다. 보면 이 베요네타의 이 레깅스 부츠 같은 거 다 베요네타의 이 머리카락이거든요. 약간 그런 것처럼 그렇게 자신의 망토와 밧줄을 만듭니다. 그리고 아이돌 지망생이라 그랬죠? 노래를 부르죠. 푸푸르르르 푸푸르 딱 그렇게 노래를 부르니까 프린의 노래처럼 노래를 부르니까 이때 루시엔을 지키고 있던 경비병들이 사르르 하고 잠듭니다. 자신의 머리카락을 밧줄로 만들어서 탈출 해갖고는 베렌을 구하기 위해서 열심히 떠납니다. 근데 하필이면은 그 병신들 있죠. 게노답 듀오 놀도로 페아노리안 게노답 2인조다. 쿠루핀과 켈레고름 얘네가 사냥을 떠났습니다. 얘네가 원래 정기적으로 오르크 잡으려고 사냥하고 있었단 말이야. 사냥하고 있었는데 이때 루시엔을 만나요. 루시엔을 만나는데 루시엔은 딱 봐도 요정인 것 같으니까 나 좀 도와주셈. 나 베렌이라는 남자를 찾아갖고는 그 남자 내 남자여갖고 구해줘야 돼. 하고서는 위대한 요정 군주인 것 같으니까 저 도와주셈 그럽니다. 근데 쿠루핀과 켈레고름 특히 켈레고름이 루시엔 보니까 오요! 초절정 민! 너는 내 것으로 만들겠어. 그렇게 하면 널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루시엔과 결혼을 하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켈레고름이. 그래갖고는 처음에는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처음엔 그렇게 얘기 안 하고서는 자 아조씨랑 비밀 친구할래? 우리 나르고스론드에 있는 페아노르의 아들이거든. 위대한 페아노르의 아들 페아노리안들이야. 아조씨랑 비밀 친구하면 아조씨가 도와줄게. 딱 그럽니다. 그래갖고는 루시엔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럼 비밀 친구예요. 그래갖고는 이제 루시엔을 데려가요. 루시엔을 나르고스론드로 데려갑니다. 그러고서는 두 가지 계획을 세우죠. 첫 번째로는 루시엔이 너무 예쁘니까 자기 와이프로 만들려는 목적이 있었고, 두 번째로는 결혼 동맹으로서 신골의 세력도 자기네가 흡수할 거라고 그러한 탐욕에 빠져갖고는 이제 루시엔을 그러니까 납치 비슷하게 한 거였다. 개새끼들이죠 진짜. 그러니까 요정의 결합은 육신과 정신의 결합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거의 이거 약간 그 강간하는 거라고 봐도 됩니다. 거의 그 정도예요. 10년들이죠. 걔 10년들이죠. 그리고 데려가갖고는 가둡니다. 루시엔 바로 가두고서는 아저씨 비밀 친구 하면은 그 베렌을 데려가게 해준다고 했잖아요. 그러는데 아가리 다물어! 넌 오늘부로 내 여자야! 막 이래갖고는 가둬옵니다. 씹새끼들이죠. 그 페아노리안들은 파도 계단만 나온다. 그때 켈레고름이 데리고 있는 사냥개가 있었다. 켈레고름이 데리고 있는 사냥개 후안이었습니다. 후안. 근데 루시엔이 너무 예뻐갖고는 후안도 루시엔을 좋아합니다. 근데 후안은 사랑하는데 약간 뭐 펄이 약간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더러운 거 아니고 진짜 플라토닉 사랑이에요. 나는 베렌과 루시엔의 사랑이 아름다운 것보다 후안의 플라토닉 사랑과 짝사랑이 진짜 아름다운 것 같아. 후안도 같이 루시엔을 사랑하고 반합니다. 그럼 보면 후안이 지금 루시엔을 바라보고 있죠. 근데 후안이 보통 사냥개가 아닙니다. 정기적으로 늑대와 오르크들을 사냥하는데 후안은 사냥의 발라, 사냥의 신 오로메의 사냥개입니다. 사냥의 신의 사냥개면 얼마나 세겠냐고. 거의 신적 존재예요. 가운드 땅 최강의 존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갖고 그때는 페아노리안들이 개 씹새끼들이 밝혀지기 전이었기 때문에 옛날에 나무의 시대 때 한 1000년 2000년 전에 나무의 시대 때 그때 오로메가 켈레고름이랑 정기적으로 사냥을 가다가 니 가져라 하고서는 후안을 켈레고름한테 선물해줬단 말이야. 켈레고름이 그때 씹새낀 걸 몰랐으니까. 근데 후안이 자신의 주인의 행동이 너무 씹새낀 걸 알았죠. 자신의 주인의 행동이 너무 씹새낀 걸 알았고 그 다음에 루시엔을 너무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갖고는 후안이 루시엔이 탈출하게 도와줘요. 후안에 대한 예언이 있었습니다. 후안은 가운데 땅 최강의 생물 중에 하나다. 그리고 태어나서 딱 3번만 말할 수 있다. 태어나서 딱 3번 말할 수 있고 마지막 말을 할 때
세 번째 말을 할 때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후안을 죽일 수 있는 것은 우주 최강의 늑대, 이 세상 최강의 늑대만이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예언이 있었습니다. 후안이 첫 번째로 말합니다. 태어나서 후안이 첫 번째로 말해요. 아무튼 누나야, 예쁘니까. 누나, 내 주인들이 너무 개 씹새끼거든? 내가 있는 데까지 데려다 줄게. 지금 상황은 이러이러하고, 둘이 어디로 갔다고 내가 얘기를 들었어. 그러니까 내가 도와줄게 하고서는 후안이 루시엔을 태우고서는 런을 칩니다. 그러니까 자기 주인을 배신한 건 아니고 루시엔만 탈출시켜주려고 엄청 크거든요. 자기 등에다가 루시엔을 태우고서는 이제 베렌을 구하러 갑니다. 자, 그래서 토린가우루스에 도착을 합니다. 정문으로 들어갑니다. 베렌이랑 후안이. 늑대인간들이 입국 같합니다. 뭐야 이 새끼, 어디서 온 댕댕이랑 여자애야? 그러는데 그 오르크들이랑 늑대들이 루시엔의 얼굴을 보더만 딱 알아차립니다. 오? 초절정 미인? 저거 루시엔 아니야? 깜짝 놀랍니다. 그래갖고는 늑대인간들이 사우론한테 바로 보고를 합니다. 사우론한테 바로 보고를 해갖고는 이게 보고를 잘못했죠. 이게 보고를 잘했어야 됐는데 이때 사우론의 비극이 일어나는데 정문에서 보고드립니다. 정문에서 보고드립니다. 가운데 땅 최고의 미인인 루시엔 등장. 루시엔이랑 개새끼 하나 있습니다. 아니, 루시엔이랑 큰 개가 왔다. 루시엔이랑 개새끼가 왔다. 루시엔이랑 멍멍이가 왔다. 루시엔이 왔다. 사우론한테 보고가 이렇게 올라가 버린 거야. 사우론이 뭐라고? 루시엔이 왔다고? 오, 초절정 미인 아님? 이거 나의 주인인 모르고스한테 바쳐야겠다. 그년 잡아와. 그럽니다. 그래갖고 늑대인간을 한 마리씩 보내요. 루시엔 잡는데 가녀린 여자애 하나 잡는데 늑대인간 하나면 족하지. 늑대인간 하나가 요정 몇 마리를 씹어먹는데. 그래갖고는 늑대인간을 한 마리씩 보냅니다. 근데 안 오는 거야. 야, 아까 보냈던 늑대인간 어떻게 됐어? 아직 안 왔는데요. 아니, 기집애 하나 잡는데 뭐 그렇게 오래 걸려? 야, 네가 가서 알아봐. 근데 또 안 와. 야, 그 여자애 예쁘다고 딴 생각하는 거 아니야? 이 새끼들이 안 되겠네. 야, 너가 가봐. 늑대인간이 한 마리씩 가는데 안 돌아오는 거야. 근데 밑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냐? 늑대인간 올 때마다 가운데 땅 최강의 동물 중에 하나인 후안한테 개발리고 있었다. 한 마리씩 후안한테 개 썰리고 있었죠. 이게 사우론의 비극의 시작입니다. 이때 보고만 제대로 하고 사우론이 다른 늑대 인간들과 함께 갔으면 역사는 뒤바뀌었겠죠. 하지만 보고가 제대로 안 올라갔죠. 안 되다 갖고는 늑대 인간들이 다 죽어버린 거야. 뭐야 씨발, 이거 뭐야, 어떻게 된 거야 하고서는 늑대 인간들의 왕인 이 사우론의 직속 부하 중에 하나고 모든 늑대 인간들의 중에 하나인 드라우글린이 갑니다. 드라우글린이 야, 뭔데 그래 하고 딱 간 거야. 근데 드라우글린은 깜짝 놀라죠. 야, 루시엔이 왔다며 왜 다 안 오는 거야 하고서 시체밖에 없는 거죠. 야, 뭐야 하고서 딱 갔는데 드라우글린이 딱 갔는데 드라우글린은 후안을 딱 알아봅니다. 드라우글린이 깜짝 놀랍니다. 그 고양이처럼, 그 깜짝 놀라는 고양이처럼 드라우글린이 이렇게 놀라갖고 야, 저거 후안이잖아. 야, 이 씨발년들아, 보고를 제대로 했어야 됐을 거 아니야. 그래서 드라우글린 깜짝 놀랍니다. 근데 후안이 달려들죠. 후안과 드라우글린의 그 싸움이 벌어지는데 놀랍게도 그 여포를 상대하던 다른 애들처럼 다른 애들은 하나배 죽었어. 근데 그 공룡의 부하 무한국은 팔 하나 잘리고 살아 돌아오잖아요. 드라우글린, 늑대인간의 왕인 드라우글린은 약간 팔 하나 잘린 거지. 여포를 상대하는 무한국처럼 팔 하나 잘리고 씨발 안 되겠다고서 바로 런을 칩니다. 드라우글린이 바로 런을 쳐갖고 사우론한테 바로 보고하죠. 주인님, 후안이 왔습니다 하고서는 드라우글린이 제대로 된 보고를 하고서는 깨꼬닥하고 죽습니다. 그랬더만 사우론이 루시엔만 와갖고는 루시엔 열심히 괴롭히고 그 다음에 모르고스한테 받쳐갖고 이쁨 받을 생각을 하다가 딱 이러고 있다가 주인님, 후안이 왔습니다 하니까 사우론이 표정이 주인님, 후안이 왔습니다 하니까 야! 후안이 여기서 왜 나와? 그래서 사우론이 깜짝 놀랍니다. 근데 사우론은 그 후안과 관련된, 사우론은 굉장히 총명한 자기 때문에 후안과 관련된 그 예언을 알고 있었죠. 후안은 이 세상 최강의 늑대에게 죽을 운명이다. 그래갖고 사우론이 형상을 취하기 시작합니다. 이 세상 최강의 가장 강력하고 무서운 늑대의 형상을 사우론이 취해요. 사우론의 모습이 얼마나 무서웠냐면은 루시엔이 기절하던가? 루시엔이 거의 기절하기 직전까지 갑니다. 그리고 사우론의 모습이 너무 무서워갖고 후안도 잠깐 좀 움츠려들어요. 사우론이 야! 그래서는 야! 그래서 막 달려들었단 말이야. 그래갖고 후안도 그 약간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피해요. 루시엔을 지켜줘야 되는데 이렇게 피해. 그래갖고 너무 무서운 모습이라서. 근데 루시엔이 순간적으로 마법을 발휘해갖고는 잠깐 사우론이 멈칫합니다.
사우론이 멈칫하고 후안도 정신을 바짝 차려갖고는 후안이 용기를 내어갖고 그 무시무시한 마야와 후안의 싸움이 시작이 됩니다. 근데 문제가 있었죠. 사우론 인생 흑역사가 드디어 시작이 되는데 사우론은 겉모습만 그랬지, 겉모습만 그럴싸했지 실제로는 별거 없어. 패션 근육이야 사우론은. 그냥 스태미나 딸리는 패션 근육이었단 말이야. 그냥 헬창이었는데 후안은 격투기 선수였죠. 주짓수 몇 단, 뭐 레슬링 몇 단, 유도 몇 단, 뭐 복싱 몇 단, 킥복싱 몇 단 그래갖고 왼쪽이 사우론, 오른쪽이 후안. 그랬단 말이야. 그냥 사우론은 그냥 인스타에 가갖고는 자기 근육 같은 거 자랑하고 막 여자애들이랑 그냥 어떻게 원나잇 같은 거 해보려고 약간 그런 식으로 허세충이었단 말이야. 약간 문신 같은 거 그리고. 근데 후안은 진짜였죠. 얼굴은 순하게 생겼는데 아유 무서워요 그러는데 후안은 몸이 이랬죠. 그래갖고 따끔하구먼요. 한번 뒤져볼 테요. 자, 이거 후안 모가지 물려있는 거 사우론 그냥 개털립니다. 개털려갖고 후안이 사우론의 목을 딱 물어요. 그러고서는 이제 말은 못하죠. 말은 못하는데 사우론은 깨닫죠. 여기서 육신 잃으면 나 좆된다. 이거 신적 존재인 마이아들은 육신이 파손되거나 육신을 잃어버리면 엄청 치명적이거든요. 그러고서 루시엔이 정신 차리고 말하죠. 여기 이 성 이제부터 나의 땅이다. 이 성에 대해서 양도하지 않으면 너는 이 상태에서 육신 잃어버릴 거고 너 모르고스한테 쪼인트 존나 까인다. 근데 너가 여기서 순순히 성을 양도한다면 나는 후안에게 너를 풀어주라고 요청을 하도록 하지. 그랬더니 사우론이 이래요. 공산당 할 거야 안 할 거야 그럽니다. 루시엔이. 그랬더니 사우론이 안 하겠어. 다시는 안 하겠어. 이럽니다. 사우론이. 그래갖고 루시엔이 그 후안한테 사우론 풀어주라 그래죠. 그래서 사우론이 박쥐 형상으로 변해갖고는 호다다닥 하고선 빤스런 하고 도망갑니다. 그래서 사우론은 실마릴리온에서 모르고스가 멸망하기 전까지 이제 다시는 이야기 안 나옵니다. 모르고스의 가장 위대하고 간교화했던 부하인 우리 사우론은 베렌의 그 비극 바라이르의 일족을 다 쳐죽였던 우리 고문관 사우론은 진짜 고문관이 됩니다. 원래 고문을 잘해서 고문관이었는데 진짜 고문관 사우론이 돼갖고는 쪽팔려서 그랬는지 다시는 역사의 모습을 안 드러내요. 그래서 모르고스 자신의 그 대마왕님이 멸망을 해서야 그제서야 모습을 드러냅니다. 쪽팔려서였는지 어째서였는지. 사우론 인생 일대 최고의 흑역사죠. 용도 아니고 위대한 요정 전사도 아니고 한낱 댕댕이한테. 자, 그래갖고 베렌과 루시엔이 드디어 만납니다. 토린가우르 호스에 있었던 또 다른 인간들과 요정들이 그때 사우론의 감옥에 갇혀 있었단 말이야. 베렌이랑 같이. 그래갖고 그때 그 요정들과 인간들이 같이 풀려나고 토린가우르 호스의 재건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몇몇 난민들은 나르고스론드로 돌아가요. 몇몇 난민들은 나르고스론드로 돌아가고 그 생존자들이 쿠루핀과 켈레그룸의 진상에 대해서 낱낱이 까발립니다. 저 새끼들이 사실은 나르고스론드 먹으려고 그 성정스러웠던 성정을 펼쳤던 우리 필로드 대왕님을 죽음의 길로 인도를 했고 그 다음에 그 고귀한 루시엔을 납치해갖고는 강제 결혼을 하려 그랬고 저 새끼 순 나쁜 새끼예요. 그래요. 그래서 원래 거의 저기가 그 원래 핀로드가 오로드레스 자기 동생인 오로드레스한테 왕위를 물려주고 얘네들한테는 이제 왕위를 안 물려줬었죠. 그래갖고 그랬는데 쿠루핀이랑 켈레그룸이 세력이 훨씬 셌단 말이야. 그래서 오레도르스가 나르고스론드의 바지사장 같은 느낌이었는데 민심이 완전히 돌아갑니다. 민심이 야 역시 페아노리의 아들들 파도 괴담만 나오는구나. 저 새끼 순 나쁜 새끼예요. 그래갖고는 오로드레스가 다시 바지사장에서 정권을 되찾습니다. 그래갖고 쿠루핀이랑 켈레그룸이 나르고스론드에서 쫓겨나요. 나르고스론드에서 쫓겨나고 특히 그 쿠루핀 같은 경우에는 아들이 켈레브린보르라 그랬죠? 힘의 반지, 사우론과 함께 힘의 반지를 만들었던 켈레브린보르라 그랬죠? 켈레브린보르도 자기 아버지한테 너무 실망해갖고 이때 아버지랑 의절합니다. 켈레브린보르는 아버지랑 의절하고 켈레브린보르는 나르고스론드에 남고 쿠루핀과 켈레그룸은 에이 씨발 에이 아깝다 에이 조졌네 하고서는 가버려요. 뭔가 되게 설득하려다던가 다른 인물들을 설득한다던가 아니면 죄책감을 느낀다던가 미안한다는 척을 한다던가 그런 것도 안 하고 에헤이 나르고스론드 거의 다 먹었는데 조졌네 이거 하고서 그냥 가버립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이제 베렌이 루시엔을 다시 도리아스로 데려다 줍니다. 베렌이 루시엔을 다시 도리아스로 데려다 주고서는 나는 한 맹세가 있으니까 실마리를 되찾고 올게. 자기는 너무 위험해. 자기가 함께하기엔 너무 위험해. 자기는 그냥 집에 가 있어. 그러니까
루시엔이 얘기하죠, 베렌한테. 무슨 소리! 내가 지켜줬잖아! 걸스 캔 도 애니띵! 진짜 진정한 페미니즘 아닙니까? 너무 아름답죠, 이거는? 걸스 캔 도 애니띵 해갖고는, 지랄 말라 그러죠. 이후로, 베렌보다 루시엔이 하드캐리 합니다. 베렌보다 루시엔이 하드캐리 훨씬 많이 하는데? 당신이 어디 가든 나 무조건 따라갈 거다. 당신한테 선택지 2개 있다. 나랑 그냥 이대로 그냥 멀리 떠난다던가 아니면 당신의 맹세를 지켜갖고 실마리를 찾으러 가는 거다. 근데 당신이 실마리를 찾으러 간다고 하더라도 나는 당신과 함께 할 거다. 이제 루시엔이 이럽니다. 그래서 둘이 여기서 예언병들을 떨고 있었다. 예언병들을 떨고 있었고 후안은 사우론 접해고 다시 켈레고름한테 돌아간 상황이었습니다. 쿠루핀이랑 켈레고름이 후안이랑 같이 나르고스론데 추방당해갖고 마침 그 근처 지나가고 있는데 베렌이랑 루시엔이 예언병 떠는 걸 본 거야. 베렌이랑 루시엔이 예언병 떠는 걸 봐갖고는 안 돼! 참을 수 없다! 그래갖고는 그 상태로 말 탄 상태로 루시엔을 딱 납치하고선 히히히! 병신 인간놈아 하고서는 그대로 런을 하려고 했는데 베렌이 인간으로선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서전트 점프를 호잇! 탑니다. 무슨 사자가 먹잇감을 낚아채듯이 어마어마한 거리를 스프린트 해갖고는 그대로 누구를 잡더라? 누구를 잡지? 켈레고름을 잡나? 켈레고름을 잡아갖고는 말 위로 딱 올라갑니다. 말 위로 딱 올라가갖고는 셋이서 같이 말에서 떨어져갖고 막 나동그라져요. 루시엔은 기절을 하고 베렌은 쿠루핀을 존나 패기 시작을 합니다. 그 놀도로 요정이 인간한테 개쳐맞는 거예요. 베렌이 개빡쳐갖고는 야 이 씹새끼야 너 감히 내 여자한테 이 개새끼 감히 내 여자한테 손을 건드려? 그래서 쿠루핀 존나 패기 시작을 합니다. 쿠루핀이 개찐따처럼 존나 쳐맞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있던 켈레고름이 안 되겠다 하고서는 창을 베렌한테 딱 던지려고 그러는데 그 모습을 보고 있던 후안이 도저히 못 참죠. 이제는 그 모습을 보고 있던 후안이 안 그래도 원래 루시엔을 좋아하기도 했고 사랑하기도 했고 원래 처음에 자기 주인이 개짓거리 했을 때 참고서는 함께 했단 말이야. 근데 이 10년이 해도 너무하잖아. 후안이 보다 못해갖고는 그대로 이제 자기 주인한테 달려듭니다. 그래갖고 그 무언의 협박을 날리죠. 한 번만 더 지랄하면 죽여버리겠다는 무언의 협박을 날리죠. 근데 그때 루시엔이 딱 깨어나갖고 제발 그만해 이러다 다 죽어 이럽니다. 루시엔이. 그래갖고 베렌이 눈깔 돌아갔다가 딱 원래대로 돌아가갖고는 살려줍니다. 후안도 켈레고름이었든 쿠루핀이었든 어쨌건 조 털리는 건 똑같다. 그래갖고 살려줍니다. 살려주는 대신 그 갑옷이랑 말이랑 돈이랑 옷이랑 다 삥 뜯깁니다. 그래갖고 빤스만 남아요. 빤스만 남아갖고 그거 다 뜯깁니다. 무기랑 식량이랑 돈이랑 다 뜯겨갖고 빤스만 남아요. 그러고서는 너희 돌아갈 말은 줄게. 나는 걸어갈 건데 내 여자가 탈 말도 가져가서 말도 뺏깁니다. 말도 뺏겨가갖고는 가려고 그러는데 이 새끼들이 살려 보내줬으면 그냥 가면 되는데 열받아갖고 이 씨발 도저히 못 참겠어 하고선 가지고 있던 활로 다시 루시엔이랑 후안한테 화살을 발사합니다. 화살 2발을 발사하는데 첫 발은 후안이 이빨로 딱 물어갖고 캐치를 해요. 근데 후속타로 날아가는 화살이 루시엔한테 날아가려고 그러는데 베렌이 자신의 몸을 날려갖고는 루시엔 대신 화살을 맞고서는 쓰러집니다. 후안이 개빡쳐갖고 둘이 죽이려고 해갖고는 또 후안한테 쫓겨갖고 도망가요. 후안이 개빡쳐갖고 너희 시발놈들 내가 죽이고 나도 죽을라요 하고선 따라가니까 개쫄아갖고 도망갑니다. 베렌이 루시엔을 지키다가 화살에 맞았죠. 후안이 켈레고름이랑 쿠루핀 조지려고 따라갔다가 이제 추격을 그냥 멈추고 지나가는 길에 약초까지 물어와갖고는 루시엔한테 줍니다. 루시엔이 신묘한 의술을 발휘해서 베렌이 가슴에 맞았던 화살이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이 3명의 여행기가 시작이 되죠. 근데 후안이 너무 멋있어. 후안은 루시엔을 사랑하지만 베렌과 함께 사랑한대. 베렌이랑 결혼하고 뽀뽀한대. 하지만 사랑한다면 오케이입니다. 진정한 팬 아닙니까? 자기가 좋아하던 아이돌이 남자친구가 생겼어. 그러면 막 탈덕하고 지랄하잖아. 근데 후안은 루시엔 씨가 남자친구가 생겼다고요? 하지만 사랑한다면 오케이입니다. 행복하다면 오케이입니다. 약간 이런 거야. 야, 후안 진짜 멋있죠. 진정한 플라토닉 러브. 그래갖고 셋이서 원정을 떠난다. 근데 거의 다 온 상태에서 후안은 주변 정리하느라고 후안은 잠깐 이탈을 해요. 후안은 주변 정리를 하던가? 주변 정리 같은 거 하고 주변에 동맹들을 만드느라고 후안은 잠깐 이탈을 하고 이 둘이 갑니다. 근데 이때 흡혈박쥐랑 늑대인간의 가죽을 뒤집었어요.
이게 약간 동화적인 신화적인 이야기예요. 동화적인 이야기인지 신화적인 이야기인지 그래갖고 이제 베레는 늑대 인간의 가죽을 쓰고 루시엔은 흡혈박쥐의 가죽을 뒤집어 써갖고 잠입에 들어갑니다. 잠입에 들어가는데 몰라요. 뭔가 마법이 걸려 있는지 날아가요. 마법이 걸렸는지 날아가고 안 걸림. 안 걸려. 중간에 안 걸려갖고 자 베렌과 루시엔의 여정을 보자면은 자 처음에 도리아스에서 시작을 해서 여기 토린 가우루스에서 잡혀갖고는 다시 이제 도리아스에서 루시엔을 내려다주고서는 이제 베렌은 자신의 여정을 떠나려고 했는데 페아노르의 아들인 쿠루핀과 켈레고름의 개지랄을 한번 겪고 나서는 다시 올라갑니다. 다시 올라가갖고 여기 토린가우루스에서 늑대인간과 흡혈박쥐의 가죽을 얻고서는 앙그반드까지 갑니다. 앙그반드까지 가고 후아는 여기서 뭔가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 같고 앙그반드 입구까지 둘이 아무 문제 없이 도착을 해요. 근데 수문장 등장 카르카라스를 만납니다. 판본에 따라 달라요. 카르카로스, 카르카라스 뭐 그런 뜻인데 드라우글린 있죠. 후안이 죽였던 늑대인간의 왕 사오른의 따까리 그 아들입니다. 그 아들인데 후안이 주변에서 늑대인간들을 다 썰고 다니고 악의 세력을 좁히고 다니는 담당 일진짓을 한다는 소문이 모르고스의 귀에까지 들어갑니다. 모르고스의 귀에까지 들어가니까 모르고스가 안되겠다. 드라우글린의 아들 중에 가장 위대한 녀석인 카르카로스를 직접 선택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직접 먹이를 주면서 자신의 힘을 나눠줘요. 굉장히 강력한 늑대로 카르카로스가 자라납니다. 후안을 상대하기 위해서 모르고스가 직접 길러내고 자신의 힘을 준 자신의 힘 중에 일부를 떼어낸 늑대인간입니다. 카르카라스가 앙그반드의 수문장으로서 앙그반드의 입구를 지키고 있었다. 앙그반드 입구 지키고 있어갖고는 뭐야 이 새끼들 뭐야 이 새끼들 너희들 딱 캐치를 해요. 가죽 뒤집어 쓰고 그러는 거 봐갖고 니들 어디 식순인데 행줬잖아 이 개새끼들 마 이리 와 보소 이럽니다. 카르카스가. 그러니까 루시엔이 또 한바탕 하죠. 푸푸르르르 푸푸 그랬더만 카르카라스가 깨꼬닥 하고선 그 자리에서 그냥 쓰러져요. 쓰러져갖고 잠들어 버립니다. 그래갖고 무혈입성. 정말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수많은 요정들이, 강력한 요정 전사들이, 요정의 대군들이, 요정의 영웅들이 300~400년 동안 들어가지도 못했던 앙그반드를 이 둘이서 마법적인 힘과 온갖 치트키로 잠입에 성공합니다. 고생은 다 했지만 이게 자켓다리라는 게 그런 거거든. 그래서 앙그반드에 잠입을 해갖고 이때 루시엔이 하드캐리했죠. 루시엔이 노래와 춤을 추니까 여기에 있던 수많은 마물들, 발로그, 악마, 마귀들, 트롤, 용, 오르크 전부 다 잠입됩니다. 타락한 인간들, 타락한 요정들 전부 다 루시엔의 춤과 마법의 힘 때문에, 춤과 노래, 마법의 힘 때문에 푸르르르 푸푸 이러면서 다 잠들어요. 근데 이것도 판본에 따라 달라요. 판본에 따라 다른데 전부 다 재우면서 갔다는 거랑 그 다음에 포로로 가서 잡혔다는 거랑 아니면 아까 늑대인간이랑 흡혈박쥐 코스프레 했다 그랬잖아. 그래서 안 들켰다는 거랑 그렇게 여러가지 판본이 있는데 어쨌건 모르고스 앞까지 무혈 입성합니다. 모르고스 앞까지 무혈 입성해갖고 모르고스가 뭐고 딱 그래요. 그랬더만 루시엔이 나는 가운데 땅 최고의 미녀 루시엔 딱 그래요. 그랬더만 모르고스가 눈깔이 돌아가죠. 최고의 미녀라 그랬잖아. 이때 책 내용이 개웃깁니다. 모르고스가 최고의 미녀라는 사실에 너무 기뻐갖고 온갖 나쁜 짓을 할 생각에 아무것도 안 하고 루시엔의 얼굴만 쳐다봤다고 언급이 나오거든요. 이게 수많은 씹덕들과 동인지들의 좋은 소재가 될 수가 있죠. 어떤 나쁜 짓을 할까? 그래서 루시엔의 얼굴을 보면서 자기가 할 온갖 나쁜 짓들을 상상을 하면서 그냥 루시엔의 얼굴을 쳐다보기까지 합니다. 진짜 한님바님 딱 지금 이 표정이거든. 진짜 이 표정이야 지금. 푸푸르르르 푸푸 하고서는 춤도 막 온갖 춤과 함께 노래를 부르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만 모르고스가 그때 자연스럽게 최면이 걸려갖고는 그대로 베레는 이때 아무것도 안 했어. 베레는 이때 아무것도 안 하고 루시엔이 모르고스 앞에 가갖고는 그러고 있는 동안 베레는 뒤에서 앙그반드 요새에 있는 모든 마물들까지 전부 다 잠듭니다. 모르고스가 잠들다가 결국에 자빠져서 왕관이 이제 딱 모르고스가 꺼내기 딱 좋은 상태여갖고 베렌이
살금살금 가갖고는 이제 실마리를 하나를 딱 뗍니다. 실마리를 하나 딱 떼고 맨손으로 잡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 그쵸? 베렌은 무결함이 증명이 된 거죠. 실마리를 만지고 멀쩡한 존재들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사악한 마음이라든가 조금이라도 타락의 여지가 있으면 바로 실마리를 반응해갖고 손이 타들어가거나 고통을 느끼거든요. 벨은 아무렇지도 않게 딱 이렇게 실마리 하나 챙깁니다. 근데 이참에 3개의 실마리를 전부 다 가져오자. 싱골은 실마리를 하나만 가져오라 그랬거든. 베렌이 이참에 나머지 실마리를 다 가져갈까 하고서는 실마리를 두 번째 실마리를 칼을 딱 꼽는데 딱 그때 베렌이 실마리를 다 가져갈 운명이 아니라고 딱 서술이 나오죠. 그러고서는 칼이 쨍그랑 하고 깨집니다. 칼이 깨져갖고는 그 모르고스의 볼에 칼의 파편이 살짝 스칩니다. 근데 모르고스는 신적 존재입니다. 신적 존재고 대마왕이에요. 모르고스가 깨어난 건 아니고 그것은 살짝 신음소리 내요. 루시엔 해갖고는 이 긁힌 것 때문에 모르고스가 그 소리를 내는데 그 소리가 천지를 뒤흔듭니다. 그냥 이런 소리가 앙그반드 전체를 천지를 뒤흔들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런할 타이밍이다. 갑자기 이 앙그반드에 있는 존재들도 갑자기 다 깨어나려고 그러는 거야. 자신의 주인의 그 해응 소리 때문에. 그래갖고 다시 입구로 다시 나가는데 카르카라스는 이때 깼거든? 깨갖고는 야 이 새끼들아! 언제 들어갔어? 이 쌍놈의 새끼들! 내가 똑같은 방식에 또 당할 것 같은데? 이 새끼들! 딱서는 그 루시엔이 마법을 쓰기 전에 카르카라스가 콱 하고 달려듭니다. 그러는데 베렌이 야 이 씨볼로마! 이게 뭔 줄 알아? 실마리야 실마리! 저기 뭐야? 반지의 제왕 안 봤어? 반지의 제왕 보면은 샘이 그 에아리엔들의 비 딱 해갖고는 에아리엔들의 비 딱 그렇게 내세워갖고는 쉘록 배에다가 배빵 갈기잖아. 씨볼로마 이게 뭔지 알아? 그리고 호빗에서도 갈라드리엘이 딱 에아리엔들의 빛을 딱 뿌리고서는 사우론을 내쫓지 않습니까? 딱 그걸 생각을 한 거지. 야 이 새끼야! 이게 뭔지 알아? 해갖고는 실수를 하죠. 주라기 월드를 너무 많이 본 거야. 베렌이 주라기 월드를 너무 많이 봐갖고 에이! What I say? Stand down! 딱 이럽니다. 근데 카르카라스가 뭐라도 씨발년이 하고선 그대로 베렌이 딱 쥐고 있는 실마리를 손째로 앙! 하고 물어버려갖고 베렌 손 잘립니다. 왼쪽 손 잘려요. 베렌의 손과 실마리를 그대로 뜯어먹습니다. 그래갖고 이 이유로 베렌은 외파리의 베렌이 됩니다. 그래갖고는 죽이려고 했는데 실마리를 그대로 꾹꾹 삼키거든요. 실마리를 부정한 존재의 몸에 닿으면은 타들어간다 그러죠? 톰과 제리에서 톰의 꼬리나 발에다가 제리가 이렇게 망치를 빡 치면은 톰이 아호 이런 장면 있잖아요. 그쵸? 그런 것처럼 카르카라스가 실마리를 딱 먹자마자 꼴깍 삼키자마자 베렌과 루시엔을 죽이려고 했다가 아오 하고서는 속이 실마리 때문에 미친듯이 타들어가기 시작을 하는 거야. 꺼낼 수도 없고 실마리 때문에 뱃속이 타들어가는 고통을 느끼는 거야. 그래서 으악 하고서는 그냥 그대로 빤스런 칩니다. 카르카라스 이빨에 독이 있거든요. 카르카라스의 이빨에 독과 숨결도 막 죽음의 숨결이기 때문에 그냥 손 잘린 것도 왼쪽 손 잘린 것도 개 같은데 그 독에 중독이 돼갖고는 그러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루시엔이 어떡해 후안 그러고 있었는데 마침 개십사계 독수리도 등장. 베렌이 나는 자연인이다 찍으면서 고기 안 먹고 야생동물들이랑 친하게 지낸다 그랬잖아. 그래서 새들 사이에서 베렌에 대한 미담이 파도 미담만 나오는 상황이었어. 그래갖고 독수리의 왕들이 후안의 그 영업도 있고 베렌의 미담 때문에 그 근처 상공에서 계속 그 상황 지켜보고 있었단 말이야. 그래갖고 그 상황에서 카르카라스 도망가자마자 바로 독수리들이 히옷 타고 가갖고는 이 둘을 데려갑니다. 자, 모르고스는 개빡쳤죠. 모르고스는 실마리를 털리고 외간놈들이 그 앙그반드에 침투를 했으니까 개 열받아갖고 앙그반드의 산맥을 분화시킵니다. 그래갖고 화산이 분화해갖고는 또 불의 강을 반열하는데 독수리들은 얘기를 하죠. 크크 병신 우리들은 날 수 있는데 무슨 독수리들은 높게 날아가갖고는 도망갑니다. 백날 화산 뿌려봐라 우리 털끝에도 닿나. 그래서 그 뒤로 모르고스가 개빡쳐갖고 용들을 개발한 거 아닐까? 날아다니는 용들을 개발한 거 아닐까? 오 상승기류 개꿀. 뜨거운 공기가 나오면은 뜨거운 공기는 위로 올라가서 상승기류를 탈 수 있다는 거 모르나? 독수리들이 도망갑니다. 자, 도리아스로 아무 문제 없이 원패스로 옵니다. 진짜 올라오면서까지는. 자, 도리아스에서 앙그반도 올라오는 데는 어마어마하게 그 고난과 역경을 겪었는데 독수리들 덕분에 한 방에 휙 하고 도리아스로 돌아옵니다. 한 방에 돌아와갖고 이때 도리아스는 난리가 났었죠. 싱골의 고명딸인 멜리안이 사라져가고 가출해갖고는 난리가 났던 거야. 그래갖고 싱골은 그 페아노르의 아들 씹새끼들 죽일까? 그 생각하고 있었는데 둘이 돌아왔다는 소식에
신골이 너무 기뻐갖고는 내 딸 왔어. 그냥 딸 하고 싶은 거 다 해. 약간 그런 상태였단 말이야. 근데 신골은 왕이니까 좀 근엄해야 되죠. 그래갖고 딱 베렌한테 얘기합니다. 그 원정은 어떻게 됐나? 그랬더만 지금 제 손에 실마리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던 좌중들이 자와 어떻게 된겨 술렁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는 그러면 당장 실마리를 보여주게 신골이 얘기하니까 베렌이 여기서 또 인성질하죠. 이렇게 하고 있다가 지금 제 손에 실마리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사람들이 자와 그러고 있었단 말이야. 그래갖고 베렌이 오른쪽 손을 딱 합니다. 오른쪽 손을 딱 하고 딱 펼치는데 실마리일이 없는 거야. 사람들이 웅성 오 자와 그럽니다. 그래서는 베렌이 또다시 다른 쪽 손을 딱 하는데 샹크스죠. 샹크스를 하는데 내가 지금 이 손은 잘렸지만 그 잘린 손에 실마리일이 지금 움켜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손에는 실마리 있다. 딱 그럽니다. 그러고 나서는 신골이 뭔가 깨달음을 얻습니다. 신골이 베렌과 그러니까 루시엔이 죽은 줄 알았고 그 다음에 딸이기는 부모 없죠. 그리고 둘의 영웅적인 활약상을 듣습니다. 이 둘의 영웅적인 활약상을 듣고서는 이때 신골의 생각이 바뀝니다. 신골이 귀쟁이였죠. 신골이 귀쟁이라서 에이 천한 인간주의 어디 건방지게 ጭጭጭ 그랬는데 내 앞에 지금 내 딸을 데려가려는 인간은 진짜 가장 위대한 인간 아니 가운데 땅에서 가장 위대한 영웅 중에 하나일 거다. 그리고 인간이란 종족 내가 그동안 잘못 생각했을지 모른다. 이런 남자 정도면 내 딸을 줘도 상관없지 않을까? 그리고 안 준다고 하더라도 또 가출할 거잖아. 그러니까 어서 오게 사위 딱 그럽니다. 그래서 신골이 허락을 하죠. 신골이 허락을 해갖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만 문제가 생기죠. 카르카라스가 실마리를 쳐먹고서는 앙금한 데서 가출했습니다. 근데 너 미쳐 날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뱃속에 있는 고통 때문에 미쳐 날뛰기 시작해갖고 사방팔방 개지랄 떨고 예병을 떠는 거야. 근데 그 실마리의 어그로가 도리아스까지 인도가 되죠. 이 도리아스까지 인도가 돼갖고는 이 도리아스 접경까지 카르카라스가 지가 연병을 떤다는 그 첩보를 입수합니다. 카르카라스를 토벌을 해야 된다. 라는 그 카르카라스 토벌대가 결성이 돼요. 그래서 신골의 부하인 마블룽 그리고 베렌 그리고 신골 후안 그래갖고 몇 명이서 이 카르카라스를 토벌하기 위해서 원정대가 결성이 됩니다. 그래갖고 카르카라스를 토벌하러 가는데 카르카라스가 그 뱃속에 그 통증을 좀 가라앉히려고 물 마시고 있는데 딱 기습을 하려고 했단 말이죠. 기습을 하려고 했는데 알고 있었어. 카르카라스는 그 인성질하려고 개씹 인성질하려고 이미 자기 뒤통수 치려는 거 알고 있어갖고는 확 뒤돌아갖고는 베렌을 족칩니다. 베렌의 가슴팍 바로 물어뜯어갖고는 베렌의 숨을 딱 끊으려고 그러는데 후안이 딱 등장해갖고는 이제 둘이 미친듯이 싸우기 시작을 하죠. 둘이 미친듯이 싸움을 하기 시작을 해갖고는 카르카라스 사망하고 후안도 치명상을 입죠. 후안도 치명상을 입어갖고 후안이 이제 베렌한테 루시엔한테 사랑한다고 전해주세요. 그리고 당신 루시엔 울리면 안 됩니다. 당신과 함께해서 행복했고 제발 루시엔이 행복했으면 좋겠어. 후안이 마지막 세 번째 말을 하죠. 그래서 후안 사망. 근데 문제는 베렌도 치명상을 입죠. 베렌도 치명상을 입는데 그때 신골의 부하인 마블룽이 뭔가 딱 떠올라갖고는 카르카라스의 배를 가릅니다. 카르카라스의 배를 딱 가르니까 카르카라스의 위를 보니까 새카맣게 탔어요. 새까맣게 탔는데 그 안에서 뭔가 빛이 엄청나게 나는 거야. 루시엔의 잘린 손이랑 실마리를 진짜 딱 그대로 있는 거야. 루시엔의 손이 실마리를 놓지 않는지 딱 그대로 있는 거여서 이 새끼 컨셉충인 줄 알았는데 진짜 구라친 게 아니라 진짜였구나 하고서는 이거 접합수술 되나 하고선 꺼내려고 그러는데 이제 베렌의 손은 사라지고 실마리를 하나만 남습니다. 근데 뭔가 마블룽이 뭔가 그게 너무 무서웠던 건지 아니면 실마리랑 엮이기 싫었던 건지 어쨌건 근데 마블룽도 실마리를 저주는 받거든요. 그래서 실마리를 재빨리 가져가갖고는 신골에게 줘요. 그래서 신골은 그 실마리를 또 베렌에게 줍니다. 그래갖고 사위 고생했네. 자네 덕분이네. 실마리도 얻고 이 위대한 토바치를 했구나. 그러는데 베렌은 죽어버립니다. 베렌은 사망해갖고 그냥 영락없이 죽을 운명이었는데 루시엔이 너무 슬퍼갖고 독수리 타고서는 그 신들의 땅으로 갑니다. 루시엔이 신들의 땅에 가갖고는 그 만도스라는 신이 있거든요. 만도스라는 약간 하데스 포지션? 망자의 신이 있단 말이야. 망자의 신, 운명의 신한테 막 얘기를 합니다. 막 노래 부르고 춤추면서 내 남자친구 돌려줘. 약간 그런 식으로 노래를 부릅니다. 근데 원래 어떤 운명이라 그랬죠? 인간이 죽게 되면은
가운데 땅을 벗어나서 아예 우주로 떠나서 그 영혼이 우주를 탐사하게 될 운명입니다. 하지만 요정이 죽으면은 만도스라는 그 죽음의 발라, 이 만도스라는 발라가 있는 궁정에 가갖고는 자신이 했던 일을 되돌아보고서는 쿨타임이 지나면 뿅 하고 부활합니다. 서쪽의 땅에서 그렇게 부활을 해요. 루시엔이 뗐으니까 만도스가 마음이 약해집니다. 만도스가 피도 눈물도 없는 그런 느낌인데 만도스가 마음이 약해져갖고 마네랑 상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다는데 너무 가슴이 아파요. 예쁜 여자애가 저렇게 어리광 부리는데 어쩌면 좋죠? 약간 그거 있잖아. 해리가 진짜 사나이에서 해리가 그 교관한테 약간 이런 거 이렇게 했던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마음이 약해진 거야. 예쁜 여자애고 예쁘고 귀여운 여자애가 그러면은 남자들은 어쩔 수가 없나 봐. 그랬더니 마음이 약해져갖고 마네한테 얘기를 해요. 마네가 쓱 어쩔 수 없지. 영웅적인 활약도 했겠다. 한 번만 봐준다. 그래갖고 베렌을 살려줍니다. 베렌을 살려주는데 대신 제약을 걸죠. 자, 루시에나 너 어떻게 할래? 베렌이 다시 살아나긴 할 건데 얘 수명 다 되면 어차피 뒤질 운명이야. 그래서 어떻게 할래? 너 요정으로서의 삶을 포기하고 인간처럼 살아서 베렌이랑 같이 죽을래? 아니면은 그냥 뭐 요정으로 살다가 베렌 죽으면 다른 남자 만날래? 그랬더만 루시엔이 저 인간의 삶을 선택할게요. 인간의 운명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래갖고 자, 필멸자가 됩니다. 필멸자가 돼갖고 둘이 행복하게 인간이 돼서 오래오래 살다가 죽고 행복했답니다 라고 했으면 좋았는데 비극은 끝나지 않았다. 이 둘만 행복했다. 이 둘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실마리를 어그로 묻힌 것 때문에 후일담은 굉장히 비극적입니다. 자, 이 둘은 인간의 삶으로서 행복하게 살고 결국에는 죽고 나서 그 아르다 바깥에, 가운데 땅 바깥에 우주를 이 둘의 영혼은 같이 우주를 탐사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행복한 삶인 것 같지만 이 둘한테만 해당되는 거고. 자, 어떻게 되느냐, 나머지 인물들은 어떻게 되느냐. 실마리를 그때 가져왔죠. 제가 그때 말씀드렸지만 싱골은 그때 실마리에 대한 탐욕 때문에 난쟁이들이랑 분란이 생겨서 죽습니다. 그리고 싱골의 아내였던 멜리아는 뭔가 마법의 효력이 끝났는지 아니면 슬펐는지 도리아스의 장막을 걷어버립니다. 원래 그동안 싱골이 대단한 건 아니고 멜리안이 도리아스의 결계를 해갖고는 외부의 악의 세력이 못 들어오는 거였거든요. 멜리안이 이 장막을 걷어버리고 그냥 돌아가 버려요. 그래갖고 도리아스는 같은 요정들한테 동족상 살상도 당하고요. 도리아스에 있는 모든 사람들, 요정들 다 사망. 전부 사망. 마블룽이 있죠? 싱골이 죽으니까 마블룽한테 그 멜리안이 도리아스의 통치를 맡기거든요. 근데 마블룽은 그거 지키다가 사망. 베렌과 루시안의 아들인 디오르는 그 복수하다가 나중에 사망. 디오르의 쌍둥이 아들 둘 사망. 그래서 베렌과 루시엔의 손자인 엘윙이 있거든요. 이 엘윙은 나중에 페아노르의 아들들한테 실마릴 때문에 쫓겨갖고는 바다에 투신자살합니다. 투신자살하는데 구해주긴 해요. 누가 구해주긴 하는데 어쨌건 뭐 그렇게 된다. 그래서 나중에 엘론드를 낳죠. 이 엘윙이 엘론드를 낳게 되죠. 그 전에 하여튼간 베렌과 루시엔만 괜찮았고 그 실마리를 어그로 묻힌 애들은 다 사방팔방 와장창 당했다. 베렌과 루시엔의 이야기는 그래서 뭔가 되게 아름다운 이야기인 것 같지만 여기저기다가 어그로 다 묻혔죠.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이 가운데 땅의 위대한 영웅이고 가운데 땅을 이롭게 했습니다만 원치 않게 어그로 싹 다 끌렸죠. 그래서 베렌과 루시엔은 가운데 땅에서 굉장히 재미있는 모험 활극이고요. 굉장히 재미있는 모험 활극이고 온갖 이야기들이 나오고 로맨스 스토리에다가 되게 능동적인 여성이 나오고 그 다음에 쓰레기 같은 백인 남성들도 나오기 때문에 지금 드라마화 시키면 제일 재밌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사우론 같은 네임들도 있고 의리 있는 남자도 있고 온갖 인간군상들이 있고 그리고 멋진 플라토닉구 러브하는 댕댕이도 있잖아요. 그쵸? 후안이라는. 베렌과 루시엔은 저는 실사화로 굉장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들은 조금 힘들 수도 있고요. 특히나 후린의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 어둡거든. 후린의 아이들은 내용이 너무 어둡고 곤돌린의 몰락 같은 경우는 조금 밋밋해. 어떻게 보면은 너무 영웅서사시적이죠. 그 다음에 이제 베렌과 루시엔의 증손자들, 고조손자들, 베렌과 루시엔의 후손들인 분노의 전쟁에 참여하게 되는 에아렌들이라던가 그런 애들 이야기는 너무 전쟁의 스케일이 크고 디테일한 얘기가 없단 말이야. 근데 베렌과 루시엔 이야기는 딱 떨어지는 게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재밌을 것 같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조금 비어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각색해도 재밌을 것 같다. 그래서 베렌과 루시엔 이야기 굉장히 재밌습니다. 실마릴리온에서 다른 거는 뭔 얘기인지 몰라갖고는 그러니까 그 세상 창조할 때는 벅벅 이건 뭔 소리임 하고서 막 그러다가 베렌과 루시엔 이야기는 진짜 흡입력 장난 아닙니다. 실마릴리온 읽을 때 이 베렌과 루시엔 소설을 읽으면은 베렌과 루시엔의 러버 스토리라던가 그 신화적인 서사도 재밌지만 되게 의문을 살려갖고는
시적으로 사사시 맞추는 거 그런 거에 대해서 톨킨이 엄청 고심한 흔적이 엄청 많거든요. 이 베렌가 루시안 이 책을 읽어보면 그걸 알 수가 있는데, 네, 뉴비들은 당장 읽지 말라. 뭔 소리인지도 모르겠고 재미도 못 느끼기 때문에 실마릴리언 몇 번 완독을 하고 나서 구매하시길 바란다. 그래서 가운데 땅 설명회 오늘은 좀 심화편 베렌가 루시안 얘기를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가운데 땅 최강의 비극 후린의 아이들입니다. 후린의 아이들은 너무 얘기가 어둡습니다. 너무 얘기가 어둡다. 그 베렌가 루시엔은 뭔가 굴곡이 있지만 모험 활극 사랑 이야기 그런 느낌인데 동화적인 얘기도 있고, 그때 보면은 초안 보면은 사우론이 데빌도라는 고양이로 나옵니다. 고양이 거대 고양이로 나와갖고는 루시엔 잡아갖고는 청소라 하라냥, 너는 나의 춘식이라냥, 여기서 노래나 부르고 나에게 청소나 하라냥, 약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동화적으로 사우론이 고양이로도 나오고 약간 그러한 흔적이 있습니다. 근데 후린의 아이들은 꿈도 희망도 없다. 후린의 아이들은 진짜 근친상간까지 나오고 막 동료한테 칼질하고 막 그런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기 때문에 후린의 아이들 정말 어둡다, 내용이. 그래서 다음 시간에 후린의 아이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액바 아시나스 김바툴 아시나스 드라카트룩 티누비엘